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 남들에게 하는 거짓말보다 더 깊이 배어든다. 러시아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말입니다. 아직 나만의 꿈을 꾸지 못하는 청춘들을 위한 여행 라디오 20대를 보아라 스무고백. 한 일은 없는데 할 일은 많아. 업무에 봐도 뒤에서 졸음이 폭풍. 니에게 오늘은 불근불근. 어딨노 불근불근. 잘 차린 밥상 대신에 눈칫밥 먹느라 늘 배가 더부룩해. 휴식 부족 운동 부족 이제 엉덩이보다 배가 더 볼록해. 망가진 몸은 포기했어도 순수한 내 소울은 포기 못해. 출근길 기운차게 스무고백. 점심때 졸지 말고 스무고백. 야근 중 잔잔하게 스무고백. 커피와 담배 대신 스무고백. 자, 본편 진행에 앞서 스무고백 멤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운동화에 운동회요. 닥쳐. 나 다시 할 거야. 운동화를. 가을 운동회에서 그녀들과 꼬마 신랑하기 좋을 것 같은 라마. 네, 신랑 전문의가 되고 싶은 라마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땅땅. 좋아할 것 같은. 아니 결혼 신랑 전문이면 결혼은 최대 몇 번까지 생각하는데요? 6번. 무한. 와 6혼 6혼 무한. 아랫돌이 마를 때까지. 자, 가을 운동회에서 경쟁적인 달리기를 좋아했을 것 같은 인썸. 빠르지만 오래가는 남자 인썸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자이저. 축하. 그리고 참고로 인썸은 야. 달리기를 하면은 응? 앞에 누가 있어도 다 뚫어버리죠. 다 부셔버릴 것 같아. 거칠어요. 되게 마라도나 같은. 네. 온몸이 흉기인 남자. 회전 드릴? 네. 내 드릴은 하늘을 뚫을 드릴. 자, 가을 운동회에서 줄다리기에 빠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정크. 줄다리기에서 항상 맨 앞을 차지했던 남자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존재의 의의. 그렇죠. 예. 뭐 강호동 같은 느낌이죠. 아, 예, 그냥 예체능이 그냥 강호도 짱 도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가을 운동회에서 콩주머니처럼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고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누군지 알아요? 효도리 시발로모스키. 지성대 효도리 성님. 한 대 맞으면 이제 스바시바. 감사합니다, 죄아벌 이거? 쓴 작가예요. 죄아벌. 네. 그렇죠. 자, 실전 연애 코미디 연극 작업의 정석의 주식회사 네요. 시원한 타격 무한도전 MORPG NA 실현했다. 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해시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뉴스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해시태그입니다. 네. 해시태그요? 해시태그. 이성균 씨 따라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정의 손잡기, 감동의 달리기. 5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초등학생한테도 배울 것이 있더군요 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에서 6학년생 5명이 달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인데 트랙 안쪽에 키 작은 학생은 5년 동안 달리기에서 꼴찌를 도맡아 왔다고 합니다. 어허. 이에 나머지 4명의 학생이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를 앞두고 늘 꼴찌만 하던 친구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 꼴찌 학생의 큰 누나라고 밝힌 글쓴이는 동생은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지체장애 6급인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친구들과의 격차 때문에 운동회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학년 때는 선생님이 동생 손을 잡고 달려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같은 조 친구들이 뒤에 있는 동생에게 모두 달려와 손을 잡고 일렬로 다 같이 달려 결승선을 넘었다며 동생, 우리 가족, 선생님들, 학부모들 모두가 놀랐고 동생과 저희 가족은 엉엉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기사인가요? 네, 기사가 있었어요. 예. 아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봅니다. 코리아나의 멤버 중에 한 분이 클라라의 아버님이라고. 예. 아, 진짜요? 네네네. 그래요? 심지어 퀸이 했던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제곡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우리 서로 근데 그 부분밖에 모르지 않나요? 웬만한 사람들이?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앞에 영어도? 있잖아요. 2절 영어잖아요.
핸드 쉐이크. 모를 줄 알았어. 잘 집었어. 자, 어쨌든간 네. 뭐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있었는데 네네. 뭐 여러분 주변에서는 몸 불편하신 분들 네. 뭐 이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 제 고등학교 때 제 음. 친구 중에 정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엄청 뚱뚱한 거는 죄가 아니에요. 굴려 다녔나요? 통장에 네. 그래서 많이 놀려줬어요. 놀려줬군요. 그 제 친구 중에 허리 굽고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곱등이가요. 네네 이렇게 놀렸다고 제 뺨을 때리는 애가 있었는데 그게 내 얘기는 아니겠지. 진짜로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넌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막 계속 얘기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그게 다예요? 아니 뭐 그 이상 뭐 제가 어떡합니까? 예능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 진짜 내가 깜짝 놀랐다 정말. 그러면은 네. 혹시 봉사활동 같은데 가보신 적은 있나요? 아, 저 있습니다. 장애인들. 네, 있습니다. 네네네. 네. 거기가 원당에 있는 모 천사의 집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했던 얘기 같은데. 네. 아 그리고 얘는 얘기 쭉 들어보잖아요. 네. 지 안 좋아하는 여자가 없었어. 이거 했어.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승전여. 지금 자 분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자, 저 인성 얘기 한번 같은 들어볼까요? 경우에는 응.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던 네. 정말 괜찮게 보던 누나가 네. 봉사활동하러 갈래 해서 선뜻 따라갔죠. 선뜻 따라가서 청소하고 갔다 온 다음에 누나가 나를 버렸네. 왜요? 아 이제 쓸 만큼 썼다니까. 아, 단물 쪽 빨아먹고 그냥 훅 그렇게 버린 거야? 차였지. 봉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 아닐까요? 다른 쪽에 봉사도 나이 좀만 더 들었으면 했을 텐데. 그렇죠. 오늘 다들 텐션은 좋은데 이야기거리가 아, 저 하나 더 있습니다. 오케이 제 좋아. 얘기는 아니고 좋아. 제 친구인데 네. 지금 방송이 이제 나갈 수가 있나 모르겠네 정말. 자, 그러면은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들도 사실 장애우들도 사실은 같은 인간이잖아요. 네네. 같은 인간으로서 바라봐야지. 사실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보는 눈빛을 한다면은 그분들 다 알거든요. 알죠. 제가 이제 또 장애우라는 표현이 또 맞다고 배웠었잖아요. 네. 근데 또 장애우라고 부르면은 이제 맞는데요. 아니 본인들이 되게 굉장히 싫어한다고. 예, 아. 그래서 뭐가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 생각을 같은 사람. 해야겠죠. 같은 사람인데 좀 같은 불편하다 사람으로서 나보다. 그렇죠. 조금 이게 불편하다. 세종대왕 시절에도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잘 됐어요. 이런 분들한테 관직도 주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세종대왕 시절에는 이미 엄청나게 이제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세종이 키가 짱이요. 진짜 내정짱. 키가 내정 짱이요, 삼국지로 진짜. 치면 내정 99. 그 대신에 아이템 이제 게임 100일까지 올라가 100일까지. 본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고기랑 여자로 많이 푸셨던 게 좀 그게 네. 흠이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낫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진짜 걱정되는 게 네. 막상 제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힐체어 끌어줄게요. 저는 아니 돈도 못 벌고 일을 못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거를 당신은 그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거를 정말 잘 표현하는 작품이 그건 것 같아요. 눈먼 자들의 도시. 아 맞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앞이 안 보니까 다 막 엄청나게 네. 대공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 되게 그 영화 보면서 무서웠어요. 저는 만화책 중에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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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리얼도. 리얼도 그래. 리얼. 섹스하고 싶다. 거기 나오잖아요 대사. 네 맞아요. 이런 걸 하면서 자꾸 편집을 요구하지 말아요. 난 고마워요. 난 이런 거 해줘서. 아니 오늘 너무 안 나와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가을 운동의 이제 시즌이잖아요. 와. 와우. 10월은 푸르죠? 네. 뭐래? 자, 가을 운동의 시즌인데 네. 뭐 저는 에피소드라든지 사연의 친구가 되게 비슷했어요. 재밌었으면 저는 좋겠네요. 항상 꼴찌를 어. 도맡았기 때문에 네. 제가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운동을 한 게 4학년이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5학년 때 다리를 다치면서 제가 6개월 시즌 아웃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시즌아웃. 다시 재수술을 하고 이래가지고 2년 시즌 아웃 당했어? 2년 동안 이제 가을 운동에 참가를 못했어요. 근데 4학년 마지막 때 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꼴찌를 한 거예요 또. 근데 아이고. 꼴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마침 엄마가 오신 거야. 아하. 엄마를 보고 내가 지금 펑펑 울었어요 진짜. 아, 창피해갖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근데 엄마가 어때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막 이랬는데 내년이 없었던 거야. 그렇게 슬프다. 그렇게 끝난 거야. 그 이후로 엄마가 내 운동에 찾아오신 적도 없고 정말 슬프다.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추억이 엄마 앞에서 운 게 마지막이었어. 초등학교 운동회가.
대신에 운동회 그 아침은 분위기 되게 좋아했어요. 짜라빠빠 들으면서 막. 짜라빠빠빠 그 앞에 뭐 팔고 그죠? 아니 그 앞에 네.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막 스프링 같은 거 있잖아요. 스프링 종이도 팔고 솜사탕 그 팔고 형형 색상의 종이 이렇게 딱 뒤집으면 뭐 원형으로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 그렇죠. 장난감 네. 그런 것도 팔고. 그 진짜 많이 그것도 사과 캔디도 팔고. 슈퍼 패미콤 팩도 팔았어요. 맞아. 어떻게 보면 팔고. 문화 교류의 장이었어요. 맞아. 오스만 투르크가 건설했던 그런 비단길. 그러니까. 맞아. 오스만 그리고 투르크가 건설한 가끔 거 이름 아니죠? 써주시는 아저씨 있었어요. 맞아. 막 형형색색으로 막 이름 막 봉황 써지고 막. 맞아 기억난다. 그런 것도 있었어. 저는 그리고 홍길동 되게 전 팔고 책. 맞아. 아련했던 게 부모님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오잖아요.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안 오시잖아요. 그게 난 고등학교 때 아쉽더라고. 이게 도시락 싸서 이게 치킨하고 같이 먹는 그게 맛이 진짜 기가 막혔는데 네. 그런 게 없어져서 좀 이거. 아쉽다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치킨 얘기군요. 결론은. 기승전 치킨. 저는 얘기 하나 할 거 있는데 운동에서 일부러 져봤어요 달리기? 아니요. 일부러 안 져봤죠. 야, 저 내가 져봤어요. 지금 매번 꼴찌했다는데 저도 지금 져봤어요. 일부러. 이런 새끼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야 지금. 왜냐면은 그때 모 같은 초교에서 모 동창이 지금 연예인이에요. 남자 연예인인데 당신들이 준수?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에요. 준수 아니고 아, 연예인이 몇 명이야 도대체. 아무튼간 혁재야. 혁재. 아유 은혁 씨. 은혁 씨가 이제 은혁 씨랑 같이 그 장거리 달리기를 뛰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은혁 씨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메르치잖아요. 메르치. 후배들에게 인기가 아이유가 엄청난 거야. 아무튼간 제가 달리기에서 그 은혁 씨를 제쳤어요.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저에 대한 온갖 원성과 욕설과 야 그럴 땐 눈치 있다 또. 그럴 때는 지 목숨이 뛰어나갔는데 우와가 아니라 으아 이런 거예요 다. 앞을 몰고 다녔네. 네, 그러니까 내가 뛰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일부러 속도를 줄였어. 잘했어요. 네. 그래도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너무 그러게 세다 말해요. 이거. 나도 이어서 일부러 진 기억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해봐요. 전 개주하기 싫어서. 개주는 아우. 귀찮으니까 일부러 일단 안 했거든요. 개주는 나가면 무조건 인기인 되는 그런 그 건데. 반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때는 되게 인기 싫어했어요. 그만. 근데 왜 응원단장 했냐고. 항상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응원 단장이었으면 춤 좀 췄겠네요. 춤을 춰서 된 게 아니에요. 흉기. 칼춤 췄어. 지금 뾰족한 게 3군데가 있어. 어디야? 팔꿈치 2개하고 거기? 하나는 모르겠다. 난 이 친구가 응원 단장에서 한 건 딱 한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예요? 음료수를 들고 뛰었던 거. 그 선수들한테 아. 수분 보급을 위해. 수분 보충을 위해서 음료수를 달고 뛰었는데 따까리. 그때 아니. 당시에 그 창문 밖으로 이제 운동장이 다 보이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축구나 이런 걸 하면은 네.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봤어요. 맞아. 주목받기 위해. 근데 어머 쟤 좀 봐. 막 쟤좀 봐. 뾰족한 게 3개가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 자, 어쨌든간 뭐 이런 감동적인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도 많이 배려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음. 고등학생이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른보다 나아요. 네.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는 학교 옆 교도소 거창군 집단 등교 거부 사태입니다. 와우. 거창군과 법무부는 거창읍 북쪽 가지리 상림리 일대에 2018년까지 1,220억 원을 투입해 법무부 교정시설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보호관찰소 등이 들어서는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해 거창군 절반에 달하는 초등학생 1,200여 명이 거창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며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등교하지 않은 학생 가운데 600여 명은 학부모들과 서울로 상경해 법무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들과의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법조타운 예정지에서 반경 1km 안에 학교가 11곳이나 있어 자녀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님비 현상이라며 비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거창군에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네. 등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갔어. 랑년랑아 뭐 하고 있을까요? 4일째, 5일째 되겠죠. 랑년양아 얼마 전에 코빅 나왔어요. 그래요? 개그맨 됐나요? 아니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뭐요? 아니 국고가 그렇게 많이 빈다면서 1,000억을 또 들여서. 그렇죠. 1,200억. 와우. 더 웃긴 거는 지금 정책적으로 다 보고 나서 만드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일단 학생들은 뭐 국민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뭐 영어 수업이나 독서 수업
네. 감성 수업 뭐 이런 네. 식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 법조타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협의 과정에서 네. 교도소 얘기를 아예 안 했대요 처음에. 처음에 얘기 몰래. 안 아니 하고. 처음에는 50여 명 수준의 보호감호소라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50여 명 정도만 교도소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교도소 그렇죠.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대형 교도소가 거의 들어오는 거죠. 본부 같은. 그렇죠. 그리고 어이구. 원래 이런 거를 합의하게 될 때 경제적인 그 지원이나 이런 걸 그럼요. 해야 뭔가 되는데 혜택이 있어야죠. 보상이 있어야죠.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이제 그냥 법조타운만 가지고 이제 예산만 타 왔고요. 그리고 그 거창군이 거창군민 네. 3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네. 이 정도의 80%가 도용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도용으로 어이구. 찬성한다는 걸 그렇죠. 날조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알리지 제대로 않고 알리지 않고. 자꾸 축소하고 있다.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은폐. 대형으로 교도소를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거창군이 이 법조타운을 통해서 네. 1,000명의 인구 유입을 통해서 네. 신도시 효과를 보고 1,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해요. 한 명당 1억 원씩.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 거창군이 되게 작지 않아요. 커요. 네, 그리고 네. 농산물로 유명한데 네. 이 농산물 거창 사과 이런 거 다 팔아도 이 1,000억을 못 채우는데 네. 이 법조타운 하나로 지금 1,000억을 벌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인구입이 하는 거예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고작 많은 인구입 1000명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이 지역 사람들이 뭔가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뻔했어요. 이 근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지금 두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뭔가요? 빈변상이라는 주장과 네. 그다음에 이것은 사기다라는 주장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일단 샛별, 거창, 아림, 월천, 창남, 창동 등 7개 초등학교하고 위천 중학교 1개가 이제 지금 네. 학생들이 반경 내에 있는 거죠. 안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거 아까 말했듯이 절차상의 하자가 네. 있었는데 또 다른 걸로는 이제 교육 시설이 이제 밀집해 있어서 네. 네. 이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애초에 적합하지 않은 집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지가 거창군이라는 곳이 교육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 타격을 입는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님비 현상이 아니냐. 또 거기서 하나 추가자면은 이 님비 현상 또한 또 다른 님비 현상을 위한 님비 현상이라는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서 안 하게 되면은 우리 동네로 올지도 모르니까 너네 님비 현상 하지 말고 해. 왜냐면 이게 폭탄 돌리기 식으로 몰아가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창이 교육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지만 교도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드는 교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교도소라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가 될 수 있을 만큼 갱생률을 높이고 그곳이 정말 참 사람이 돼서 죄를 지는 사람들이 참 사람이 돼서 나오는 곳이라는 이미지면은 교육 도시 이미지에 사실 크게 반하진 않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나 이게 이 너무 해석은 처음이야. 근데 이게 이상론이잖아요. 너무나 이상론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게 오히려 사회 안에 그 도시 안에 이제 그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밖에 나가고 싶은 욕망이 더 많단 말이에요. 보니까 교도소가 안에 있을 경우에 너무 주변이 다 아파트고 너무 이제 자기가 교도소 온 느낌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도심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완전한 그런 도시가 다행인 아니겠죠. 거고요. 저는 근데 너무 가깝게 시내가 보이고 막 이러면 네.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갱생이 안 된 일부 그 교도원들의 경우에는 좀 밖에 대한 생각이 더 갈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2차 범죄로 위험이 자, 이봉규 리스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요? 거창교육장과 학교장이 등교를 거부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와 네. 학생들을 협박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무단결석 맞잖아요, 사실. 부과시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저는 웃기다고 생각했거든요. 상황은 웃기죠. 근데 등교 거부 자체를 애기들 주도가 아니라 어머니들 부모님들 그러니까 주도기 때문에 어른들의 그거를 욕심으로 조금 잡으려고 일부러 좀 강경채고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이번에 인터뷰를 또 보니까는 네. 그 부모님들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자각하는 게 있고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요번에 배웠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아닌 측면들도 많겠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등교 거부가 만약 정확하게 네. 아이랑 얘기가 되고 아이도 합의하는 하에 그렇죠. 한 거면 정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너 나가지 마.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거는 자신의 아이를 볼모로 인질로 삼아서 네.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애한테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해주겠죠.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한편을 들 수가 없는 부분이 어려운 있고. 일이에요. 이건 되게. 자, 달콤님께서는 거기다 지으면 뭐가 이상합니까? 님비 사절.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 강행 창성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걸 님비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니티나무집님 거창 초딩들이 버릇이 없구나. 들어봐요. 되게 웃겨요 이거. 큰 형님들이 늙음하게 학교 좀 더 다니겠다는데 왜 맞고 그러냐? 통학도 아니고 전원 기숙하시겠다는데 라고 적어주셨어요. 뭐 어쨌든 재미있는 의견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좀 갈리는 판국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단식 투쟁하고 네. 그 등교 거부는 이건 본인들의 니네가 손해지 우리가 손해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다지 효율이 좋은 그러니까. 관찰법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지 이 않다. 등교 거부라는 건 아이가 부모에게 협박용으로 쓰는 건데 반대가 갈 됐죠. 거야. 그러니까 반찬이 구려 학교 안 갈 거야. 뭐 그런 거면 모르겠어요. 뭐 학교에서 부모가 난리를 피워가지고 네.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뭔가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학교는 가긴 가야 아니 무단결석 처리되면은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지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있죠. 이거를 그렇게까지 처리 안 되게 협의를 보겠죠. 나중에 협의할 때 네.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혼란의 거창군이라는. 근데 저는 거창. 조금, 미안합니다. 거참 진행 거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시니까 애들을 더 먼저 생각해 주시면서 좀 더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전 님비 현상 나오니까 또 드는 생각인데 핵 발전소가 만약에 우리 멤버들 바로 뒤에 네. 집 뒤에 생긴다고 한다면 본인들은 어떠실 생각인지. 저는 거기 취직시켜 달라고 할 거예요. 현답이다. 나 거기 그 우문현답. 심슨처럼 네. 그냥 버튼만 누르는 거기 취직시켜 달라고 할 거야. 관리직. 저는 네. 제가 떠날 것 같아요. 굳이 굳이 막을 필요 없고 제가 떠나면 되지. 싫으면 중이 떠날 돈이 없으면요. 저는 그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거기다가 하는 게 또 거기 아니면 할 데도 없고 내가 소비되는 거잖아요. 내가 소비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라마군은 저는 보상금 타내고 딴 데로 가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현답이에요. 어. 다 현답인 것 같아.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저도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나라는 자네에게 국적을 줬네. 아이고 그것만. 근데 저는 진짜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요? 그 높으신 양반들의 집 뒤에 네. 진짜 쓰레기 매립지라도 한번 생겨보면은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건지 그게 참 궁금해요. 애초에 거론조차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님비 관련된 일들 혹시 네. 뭐 겪은 적 있나요? 저희 동네에 네. 안산 신도시 고잔 신도시 쪽에 원래 드라마 세트장이 생길 예정이었어요. 오. 그랬어요? 네. 3차 아파트 있는 곳인데 네. 그 단지만 싫어하고 다른 데는 다 찬성한 거예요. 왜냐면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관철되지 못하고 실행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그 부지에 또 다른 아파트가 올라가요. 엄청나게 높게. 근데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조명권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걸 보면은 너무 집단 이기주의가 그 3차라는 곳이 너무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지 않나 싶은 거죠. 여기서 사람도 살지 못하게 노는 땅인데 뭐도 하지 못하게 이것도 하지 못하게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조사했던 것 중에 네. 님비로 몰렸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제시에서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시설 건립 사업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김제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뭐 정읍 뭐 이런 주변이랑 같이 하는 거였는데 김제시가 이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 8월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77%가 찬성하는 걸로 나왔던 거죠. 77%나. 네, 그러니까 김제시 의원들은 이 주민들이 반대한다, 네. 님비 현상이 보인다 해서 안 한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던 거죠. 위에서 여론을 조작해서 안 하려고 빠지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그 찬성하게 되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아니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나라도 되게 곤란할 것 같고. 그렇죠. 국민으로서도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예요. 근데 소통의 부재도 있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한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절대 쉽지 않죠. 이거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뭘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사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거 되게 싫은 싫지.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아니 하다못해 고담 씨도 조그만한 이제 회사를 운영하지만 그 안에서 내부 인원들의 만장일치를 끌어내는 것 자체도 힘들잖아요. 존나 힘들어요 정말. 진짜 개같이 힘들잖아요. 진짜 존나 힘들어. 근데 하물며 나라인데 그렇죠. 하나의 의지로 움직인다는 건 솔직히 지금 시대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럼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겁니다. 예, 어렵고 반대 의견을 무릅쓰더라도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고 그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제대로 된 리더죠. 그래서 그 법적 강제 효력성 있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자 어쨌든간 님비 현상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를 또 대비해서 한번 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것도 네, 좀 나쁘지 좋을 않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 시뮬레이션으로 심시티 같은 거 한번. 그거 반발 정말 많아. 반발도 게임에서 국민들 장난 반발을 해요?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행복한 도시 만들 수가 없어. 없어 말도 안 돼. 결국 최후의 선택은 UFO 누르는 거야. 그래. 제일 짜증나게 심시티 딱 핵발전소 이렇게 오. 딱 간신히 맺는데 고질라가 나타나 다 부신다. 아니 그 핵발전소 만들려면 진짜 오래 걸리고 메테오. 이게 엄청 효율이 좋아. 그래. 심지어 그 게임 안에서. 맞아요. 근데 설치할 수가 없어 반대. 그 폭파하면 끝나요. 근데 고질라가 나타난다고 갑자기. 자 다음 해시태그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는 팀원이 Show me the money. Turn up. 너와 나의 연결고리. 예.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요금 자동 결제나 환승 할인이 모두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요금 처리가 부정확하게 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는 길이 마을버스 900원에 지하철 환승 요금 150원을 더한 1,050원이 찍혀야 하는데 1,350원이 찍히는 등 요금이 일정치 않게 찍혀 한 이용자는 10개월째 매달 더 찍힌 요금을 일일이 확인해서 환불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카드 업체인 EB카드사는 장비 에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계자는 한 달에 20에서 30건 이상의 오류를 처리하고 하루에 20개 이상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 새로 생긴 청라나 송도지구 같은 신도시에서는 정상 단말기에서도 요금이 더 나오는 일이 잦다고 털어놨습니다. 인천과 경기, 서울을 합친 수도권 전체 교통카드 정산액은 연간 5조 4천억 원. 와. 서울, 경기, 인천은 환승 할인을 위해 모든 요금을 통합 정산합니다. 경기도의 교통카드 정산액이 틀리면 수도권 전체 요금 정산도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서민들의 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와 생각지도 못했네. 네. 장난 아니죠. 신기한 것도 그 회사는 그래도 인정했네요. 응. 본인들의 실수임을.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 그런 그 사람들한테만 따진 사람들한테만 돌려주고. 돌려주고요. 되게 100원, 200원 작은 네. 건데 경기 도 단위로 커지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5조래잖아. 5조. 그러니까. 와. 야 5조면은 사트 5대 설치할 수 있어. 사드. 사드예요, 사드. 사트랬나. 아이고 사드. 자, 지금 이고님께서는 네. 뜯어가는 놈밖에 없으니라고 하셨고요. 담금이님, 너희들까지 그러지 마라. 나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 근데 진짜 와. 그 하루에 대중교통 이용량이 엄청나잖아요. 아, 그렇죠. 장난 아니죠. 이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인데. 게다가 이것마저 그 못 정신없는 믿겠거든요. 출퇴근길에 100원씩 세면은 진짜 눈치채지 못하겠다. 신용카드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 찍고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 하잖아요. 내가 일일이 그 불 들어온 거 다 확인해서 체크할 수가 없어 그거를. 저도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체크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찍힐 때마다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1,050원이 찍힐 때가 있고 1,150원이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럼 확인을 했었어요? 제가 그냥 확인을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뭐지? 버스를 탄 정거장 뭐 미터기가 좀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사실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는 와 열받더라고요. 이럴 바에 토큰 역시. 부활시켜.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EB카드사에서 아까 말했던 네. 따지는 사람들한테만 네. 돈을 돌려주고 있다는 거.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할 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고작 100원, 200원, 300원 이걸 또 받으려고 그렇게 연락을 해서 타내기가 또 귀찮을 거 아니에요. 아, 얼마나 귀찮아요. 그럼 이거를 알면서도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돈을 그저 먹으니까. 또 그것고 누가 어디서 얼마큼 누수가 됐는지 이걸 어떻게 정확히 집계할 알 수가 수가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기계가 네. 지금 버스랑 지하철만 예를 들었는데 지금 택시도 도입됐잖아요. 그럼요. 택시는 또 얼마 많이 나갈 거예요. 아, 택시는 요금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덧박치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잠깐 준비 좀 하고요. 제가 티머니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제가 이 티머니로 한 2, 3년 동안 썼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일리지 아세요? 마일리지가 있어요? 티머니 쓰면 마일리지 있어요. 아, 예전에 얘기했던 거죠. 네. 근데 이 티머니 마일리지가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번 주에 네. 제가 접속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 카드가 등록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등록을 하면 돼요. 등록을 하면 돼서 네. 등록을 하려고 등록을 눌렀는데 등록이 안 되는 거야. 남이 등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마일리지가 0인 거야. 내가 2년 동안 썼는데 내가 챙겨가는 놈 따로 있었다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뻑이 치는 거야. 야, 이 씨발 누구야? 너의 2년치는 남이 꽁으로 먹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그거를 그 교통 돈으로 그냥 쓸 수 있어요. 1,000원 이상 모이면. 아, 그 티머니 편의점에서 요즘 티머니로 결제가 되듯이. 예. 지하철이나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이 마일리지를 충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1,000원부터 이제 1,000원 단위로 바꿔줘요. 그런데 나는 2년 동안 한 거를 봉사했네? 헌납했어. 헌납.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안 부러뜨리려고요. 뽀갤라고. 저처럼 이렇게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회사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지 않을까? 돈 벌어 먹으려고.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처음에 서울에 들어왔다. 아, 정부가 아니죠. 서울시장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도입된 거고. 사실 외국에서 이 버스 카드 환승 제도 같은 경우에는 칭찬하는 사례가 정말 굉장히 좋죠? 많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놀라요. 음. 많이 놀라는데 그런 좋은 화려함 속에 이런 썩은 것이 있었다는 게 그렇죠. 참 씁쓸하네요. 그래? 잠깐만 이거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이게 킁킁 과연- 냄새가 나? 여기 냄새가 나 이거? 냄새가 확실한 거는 나는 도입- 이거 이야, 맥커리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다. 그 버스 충전 기계 뒤에 보면은 뭐 네. 빼가지고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대요. USB 네. 끼는 게 있어서. 오. 급하면 거기다 USB 끼고 충전하라고. 남들 찍어야 되는데 그냥 뜯어내서. 그 뒤에 있대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계산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아니 이 기사를 제가 한 3, 4일 전인가 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보고 다니고 있어요. 찍을 때마다 불안해서. 저는 이 핸드폰으로 티머니 쓸 때부터 저는 그 봤거든요 항상.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들. 그러니까 너무 충격 먹었어. 나 이 버스를 안 타는데. 저 원래 버스를 그렇죠, 무서워서 못 타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날 데려갈지 몰라서. 어디 아니 버스 탈 때 항상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기서 타야 되나 저기서 타야 되나 이방 그 가운데 네. 생기고 나서부터 더 헷갈려졌어. 네, 맞아. 가운데 좀 어렵더라고. 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안 타요. 자 제가 좀 유용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 네. TIP. 이 혹시 요즘에 페북에서 유행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지금 굉장히 돌아다니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이 버스 카드를 여성분이 찍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네. 라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그 여자분이 그 의자에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사분이 요금 내야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여자분이 이거 마이너스 제도 있는 거 몰라요? 이거 요금 부족합니다 나오면은 다음에 충전할 때 이거 요금 계산된다고. 그래서 앉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팀원이 요금 그거 나오면은 그냥 들어서 앉으라고. 다시 찍으면 돈이 계속 낸다고. 이게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라마군도 굉장히 놀랐는데 네. 사실 이게 안 아니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것 같았어. 마이너스 2006년에 나온 마이너스 카드라고 있는데 네. 그 마이너스 카드가 1200장을 만들었는데 그 1200장에만 해당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버스 한 회. 딱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그냥 카드로 한 번만? 카드로 한 번만. 아니, 그러니까 뭐야? 보증금 제도 있잖아요. 보증금을 먼저 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긁히는 거래요. 근데 많은 이제 또 이거를 잘못 아신 분들이 요금 잔액 부족합니다 하고서는 이거 몰라요? 이렇게 기사님들 따지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이거 기사님들이 알아야 될 정보네. 네, 기사님들이 많이 알고 있지 싸우시네. 않을까요 이제는? 하도 당해서. 근데 아직까지 이게 홍보를 네. 안 한대요. 왜일까?
모르겠어요. 저도 뭐 또 다른 티머니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사실 카드가 우리 티머니 카드 자세히 보시면 어른용이랑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예, 맞아요. 어린이용의 이쁜 카드들이 있어요. 그걸 쓰고 싶은 여성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사고서 인터넷에 열흘 동안 등록을 안 하면 자동으로 성인용으로 예, 맞습니다. 전환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하나 더 있는데 교통카드 잔액 확인법이 있어요. 네. 아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여기 있잖아요. 정류소에. 정류소에 이렇게 그 속에 나오는 거 네, 맞아요. 찍어보면 그 나오잖아요. 전광판 있잖아요. 네네. 버스 안내 전광판. 거기다 대면은 우와. 잔액이 확인이 돼요. 잔액 얘기해줘요. 진짜요? 근데 요게 편리성이 좀 떨어져서 키가 큰 사람들만 돼가지고 이 편리성. 울지 말고 부담 안 얘기해라. 되는데? 울지 말고 얘기해라. 노노노. 나 돼요. 오늘 하고 왔어요. 이걸 확인하려고. 이게 아, 그치. 키랑 이제 손 길이도 예, 추가되니까. 손길이. 예. 높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낮게 돼 다른 있는 데도 시는 또 있고. 바로 사이드에 있는 데도 있으니까. 아, 예. 그래서 그걸 되면은 근데 좀 안 좋은 게 다른 사람들도 그걸 다 본다는 거지. 얼마가 들어 있는지. 나 거짓니다 창피해. 광고가. 근데 200원 찍혀 있어. 그러면 씨발 못 하네. 그런 상황 어때요? 뭐요? 누가 어떤 여성분이 내가 마음에 들었어. 버스 정류장에서. 어. 근데 그 여성분이 딱 대봤는데 200원밖에 없어. 나랑 같은 버스를 타는데. 그럼 선뜻 다가서 제가 찍어드릴까요? 두 명으로 찍어드릴까요? 그런 로맨스. 아니면 나중에 돈 벌어서 돈 자랑하고 싶을 때 어. 팀원을 딱 줘요. 1,000만 원 남았어. 버스도 안 탈 건데. 그러니까 어. 1,000만 원이 남았어 하고서 그리고 이제 주하는 건데 드릴까요? 아니지. 택시 타고 가는 거지. 그리고 택시 타고 가. 또 대중교통 이용할 때 팁이 하나 있다면 서울 시내 여러분들 그 버스 정류장을 보시면은 방향이 있잖아요. 어디로 이 버스를 타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버스 노선 스티커에는 그 정류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그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답답하게 생각한 어느 한 남자 시민이 네, 시민이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붙인 거예요. 다 우리가 붙이고 본 다니는 거예요. 거예요. 진짜? 네. 졸라 킹.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거. 단 한 사람. 이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 줍시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은 안 붙여 있는 데가 있대요. 네, 안 그래서 붙여 있는 데가 있어. 그 사람한테 와서 붙여달라고 부탁한대요. 그 사람은 무슨 돈으로 하는 거야? 자기 여비로. 그냥 자기가. 그래서 그분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이 제가 예전에 봤었던 건데 서울시에서 뭔가 표창을 받았어요. 네. 그런 행동을 해서. 오. 대단하죠. 공무원은 그런 분들이 해야 돼, 사실. 맞아. 그런 게 공무원 마인드죠. 진짜 대박이다. 야, 네. 대통령보다 낫다. 야. 그러게. 그런 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지하철은 돼 있잖아요. 네. 그 구간해서 정액 그게 딱 돼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부터 해가지고 좀 가능한 정액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맞아, 차라리 맞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지불해서 쓰고 그냥 말고. 근데 그것도 또 선불제로. 문제도 있어요. 왜요? 그거를 짧게 끊어놓고 길게 탈 수도 있단 말이야. 확인 잘 안 하니까.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이 버스 카드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탔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또 나쁜 점은 만약에 감시를 받아. 그 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그러니까. 되고 있죠. 난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지. 차를 당- 끌고 다니지. 당신 핸드폰에 GPS가 달려 있어. 아, 당연히 달려있지. 그럼 없으면 어떡하냐. 그걸 당신을 추적하고 있다고. 아, 누가? 방금 전 해시태그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네. 그 자본주의에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기업체, 돈을 버는 사람들, 공급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명합니다. 좀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요 소비자도 똑같이 현명해져야 돼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쫓고 쫓기는 싸움입니다. 돈 지면 안 돼요. 뺏고 뺏는 네. 통과제리. 네. 그렇습니다. 네. 버스 카드 이제 믿고 써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해시태그는 김치도 아니고 치킨 유통기한 논란입니다. 우리가 음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기한 자체가 엉터리였다고 합니다. 한 제보자가 자신이 냉동식품을 만드는 식품회사 직원인데 가공일 2012년 8월 31일 유통기한이 2014년 8월 31일까지인 치킨을 다시 튀겨 새 포장지에 담아 팔았다고 합니다. 그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2015년 8월이었습니다. 2년 전에 만든 치킨을 유통기한 만료 직전 다시 튀김으로써 유통기한을 1년이나 늘린 겁니다. 이 음식은 학교 급식, 대기업 뷔페, 레스토랑,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상 유통기한이라는 게 완성품 음식이 만들어진 딱 그날부터가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유통기한을 따지질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핫도그 안에 소시지가 유통기한이 3일 남았어도 거기에 밀가루를 입혀 튀겨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여튼간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새끼들은 다 그거 처먹여야 돼. 다 뒤져야 돼. 죽을 때까지 먹여야 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죠. 치킨을 만들었었는데 유통기한이 좀 얼마 안 얼마 안 안 남았네. 남았네. 나가네. 한 번 더 튀겨. 새로 태어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연금술사네요. 대박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자는 시간의 지배자야. 기름에 잠깐 올라오면은 야 1년이 엑소 중에 늘어나. 이런 애 있지 않냐? 시간의 그러니까. 지배자 타이틀 알고 있는 애? 탈퇴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보자면 피파에서 강화시키는 거죠. 플러스 그렇지, 1, 그렇지, 플러스 그렇지. 2, 플러스 3. 근데 이게 예? 근데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다고 진짜 바뀌어? 아니, 모르겠. 바뀌나 봐요. 좋다 짱이잖아. 생각해봐. 예? 네 김밥 안에 있는 속이 재료가 상했는데 밥만 새 거면 된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죠. 그 겉으로 이제 그걸 숨기고 계속 김만 위로 김만 쌓는다는 새기면 거지. 돼. 그러니까 김만. 안에 내용물은 뭐 상관없이. 다 셨는데. 그러니까 위에만 새 거 씌우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햄버거 빵만 새 거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게 쩐다.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는 걸 파는 사람들이 지네들이 먹을 수 있는 걸 하면서 팔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건 그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계속 그냥 팔았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네들 안 처먹고. 내가 지금 3주째 얘기하지만 내가 닭 알바했을 때도 너무 싫었던 게 그 닭이 유통기간이 끝나고 있는데 그걸 세일해서 팔아요 다. 저 마트에서 어. 할인 때리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 생닭은 이게 표면이 미끌미끌해지면 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씻어서 팔아요. 저는 이래서 그 원산지나 그 장소에 가서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더 맛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유통사를 끼지 않고 1차 생산자랑 그렇죠. 직거래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통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사실 유통기한이 다 지났던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서 방부제를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투과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생닭을 먹으면은 와 맛있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생산자랑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 집도 이용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아예 소를 키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저희 집이 그래요. 어. 소를 키워서 농장에 어. 맡겨서 키워서 이렇게 매달 수급을 받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나는 걱정돼. 왜요? 그것조차 직거래조차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실례죠. 그러니까 신뢰죠. 근데 막 뉴스에 막 그 사람 나와 있고 막 그래서 진짜 웃길 것 같아. 약간 그거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름과 네. 사진과 그 네. 사람이 사는 주소랑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를 해놓습니다. 자기가 판매하는 거예요. 하는 그 판매 그 뭐지 상품에. 공인서 막 이런 예. 것까지 다 해가지고 진짜로? 네, 그런 예, 분들 포장지에 다 많아요. 붙어서 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요? 그거는 이제 직접 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서 게 한다고? 되게 많아요. 그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카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직거래 카페가 되게 많아요. 그럼 네. 거기에 다 그걸 올려놓고 자기가 파는 상품 사진이랑 이런 거 다 올려놔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댓글로 신청을 하면 이제 그 판매를 개인이 네. 연락.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되지만 공급하는 이제 농장민 분들도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농업 시장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네. 요즘에 그런 식으로 활로를 찾더라고요. 요즘에 할아버님들이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네. 안에 하우스에 물 주세요. 네. 진짜로. 진짜로. 어머. 이제 갓.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고요? 안에 있는 작품 물 확인한 다음에 어. 물 이렇게 주는 거 하면 물이 스프링클러가 물이 틀어요. 와우.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리고 PC방에서 게임하시고 야, 막걸리 한잔 하시고 아이고 이거 버튼 장기! 눌렀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장기 드시고. 아니 무슨 게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네. 신기하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구매하실 때 네. 뒤에 뭐 유통기한이나 네. 뭐 재료들 한번 보세요. 저는 꼭 봐요. 저는 봐요 항상. 봐요. 저도 다. 꼭 봐요. 꼭 봐요. 라마는 안 봐요? 저는 안 사서 모르겠는데요. 뭐 과자라도 먹던가 음료수도 먹을 거 아니에요. 전 주로 남이 사다 주는 거. 이거 에이, 음료수 테러 당하기 딱 좋네. 아니 저는 근데 우유나 네. 이런 것들은 유제품들은 사기 쉬운 거. 확인을 하는데 네. 웬만한 건 확인 안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요? 그럼 믿고 사는 거죠, 그냥. 믿고 사는 거지. 근데 이거 확인하게 되려면은 본인이 자취해서 본인이 요리를 해보면은 확인하게 되는 게 재료를 산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보관이 되는지 알아야 빨리빨리 냉장고를 비울 수 있잖아요. 비우고 다시 사고 비우고 다시 사고가 되니까 혼자 살아서 요리를 해버릇하면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싫어도. 대부분 이제 조금 싸게 먹으려면은 음. 한 3일 임박하면은 되게 싸게 팔아요.
원 플러스 원 막 이런 근데 식으로. 그런 거를 어. 대량으로 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대량으로 3일 안 내에 돼. 수급할 수 있을 만큼만. 그날 저녁에 해 먹을 건데 얘를 원 플러스 원인데 기간이 3일 남았어. 그러면 사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우유 같은 경우에 두고두고 먹잖아요. 네. 근데 한 3일 남았으면 안 사죠. 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이라고 해서 먼저 온 제품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조금 이기적인 팁이지만 맨 뒤에 있는 상품들이 사실 유통기한이 제일 길어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우유 같은 거 사실 때 저는 그래서 항상 맨 뒤에 있는 거 앞에 다 끄집어내고 다시 정리해놓고 이렇게 빼거든요. 저는 유통기한 때문에 집에서 좀 싸워요, 좀 어머니랑. 왜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예전에 저희 할아버님은 냉장고에 있던 제품들은 하루 정도는 하루도 아니고 한 3일 정도 지나도 괜찮다는 주의세요. 네. 먹어도 된다는데 저는 이게 유통기한이란 게 딱 지나는 순간부터 썩어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실은 예, 후자가 맞죠. 전자가 준비해온 맞죠. 게 있습니다. 아니,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 해도 포장을 뜯지 않고 보관 요령을 지키면 먹어도 안전하다는 이색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첫 번째 그거예요. 봉지를 뜯지 않아야 돼. 밀봉. 대부분 집에 있는 데 뜯었으니까. 뜯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뜯었으니까. 밀봉 기준. 밀봉을 돼 있고 그다음에 보관이 냉장고에 있거나 그 네. 도시가 항상 맞는 그 이제 음식에 해당하는 건장 도시 그렇죠. 온도가 네. 맞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합당하다면은 우유는 유통기한을 지나 50일까지 괜찮대요. 그다음에 액상 커피는 30일, 슬라이즈 치즈는 70일 정도까지. 그렇게 길다고요? 치즈는 네. 원래 발효식품이니까요. 발효식품. 그다음에 생크림, 버터, 크림, 케이크, 크림빵과 같은 이제 빵 같은 종류. 네. 요거는 2, 3일. 2, 3일 비교적 짧은데요.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곰팡이가 생기는 기준으로. 기준인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맛의 변질은 시작될 것 같아요. 그 맛의 변질이 네. 맛의 변질이 아니라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사실은 그 먹을 적절한 시기, 제일 맛있을 시기래요. 그게 마법같이 50일이 딱 지나면은 따라라 해서 또 변하는 게 아니래요. 아니 저는 응. 그 유통기한 지나는 순간부터 점점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달리 생각하시고 그 먹는 날이 딱 좋은 시점이고 제일 맛있을 때고 그 뒤로는 그냥 좀 있다가 한 더 50일 정도 지나면은 슬슬 네. 곰팡이가 생긴다 이거죠. 저도 네. 이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여러분들 그 네슬레에서 하는 아이스티 있잖아요. 네네. 본사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런 아이스티 가루로 된 거 타 먹는 거는 네. 유통기한이 지나고서 3개월 후가 가장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요? 네, 본사 가서 들은 얘기예요. 교육받을 때. 와우. 썩혀둬라. 썩힌다기보다는 삭혀야 되는구나. 아주 그냥 그런 의미인 거죠. 그 아까 온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직장이 학교 안에 있었는데 그 학교 매점이 저녁에 그 냉장고 불을 껐었나 봐요. 어머나. 다음 날 다 상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음료수 그 블루베리 우유라고 있어요. 그걸 먹었는데 우유거든요. 네. 요거트가 된 거예요. 와. 유통기간 이틀이나 남았는데 그 딱 입에 그건 들어가서-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서 막 진짜 관리 제대로 안 되는 마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트도 갔을 때 대형 마트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건이 잘 안 빠지는 물건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그게 딱 임박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사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어쨌든간 뭐 유통기한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뒤에 막 영양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뭐가 들어갔는지 네네. 그것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맥콜의 비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맥콜이 비타민 음료보다 비타민이 더 많이 함유가 돼 있고요. 네, 맞아요. 네, 거기 이런 신. 홍삼액도 들어가요. 네. 진짜로. 맥콜이? 네, 홍삼 함유가 들어갑니다. 그런 뭐 의외의 것들이 많아서 그거 보는 할 일 없을 때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맥콜은 정작 자기네들이 비타민이 많은 것도 선전 안 하고 맞아, 홍삼액에 맞아. 첨가하는 것도 선전 안 해. 맞아. 그냥 그러니까 존나 쿨한 거야. 개쿨해 진짜. 요새 보면 그런 거 적혀 있잖아요. 뭐요? 이 제품은 토마토, 생선 이런 거 취급되는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제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네, 표시가 있어요. 그래요? 같은 저- 공장에서 뭘 저는- 만드는지. 저는 읽을 때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계속 그래요. 나름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런 두 종류예요. 제조 연일과 유통기한이 같이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조 연일만 써 있어서 그 뒤에 또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봉지를 돌려서 확인하면은 제조 연일로부터 유통기한은 몇 년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가 네. 잘 확인해 보시고 네. 팁들 많이 배워가시고요. 양심적으로 좀 파세요. 먹는 거 갖고는 아이, 그러지 마라. 좀 인간적으로다가 내가 짱 너 아들이 새끼들. 먹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내가 그러니까. 너 마누라가 먹을 수도 내가 있는데 만두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전 종이만두 사건 이후로 내가 끊었다가 다시 만두를 지금 먹고 싶겠다. 역시 완전히 끊는 건 없는구나. 참는 거구나. 식욕은. 찾는 거야. 자, 내가 뭐- 자 그러면은 라마군의 해시태기 해시태기? 태기? 자 라마군의 발견하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딤섬. 좀 비슷한가요? 딤섬이 그것이 알고 있어. 김상중 씨랑 좀 노력은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비슷해요. 네, 잘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삘은 나요? 최근 개봉한 제보자는 9년 전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황우석 논문 조작 스캔들과 당시 이 사건을 폭로했던 MBC PD 수첩의 한학수 PD와 이를 제보한 유영준 연구원을 모델로 하여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게 요즘 세대들은 이 영화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오늘 라마군에 발견하기에서는 황우석 스캔들에 대한 사건의 개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를 할 타이밍이 없네 대본에. 짧아. 아니, 짧아. 요즘 학생들 앞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자 제보자들 다 보셨나요? 네. 아니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봤어요. 저희 셋은 봤네요. 아유 너네 회의한다면서 맨날 영화 보러 다니냐? 아니 이렇게 따로 둘이 봤어요? 같이 봤어요? 따로 봤습니다. 따로 따로 봤어요. 어. 제보자를 봤는데 미안하다. 임순례 나 빼고 노는 줄 알고. 임순례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 따르면 음? 이 영화는 황우석 사건을 파헤치는 진실을 파헤치는 영화가 아니라 언론의 위험성과 그쵸. 나쁜 점. PD 수첩의 이야기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언론의 양날의 검에 대해 다룬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호인하고 같은 맥락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죠. 좀 어. 다르죠. 변호인처럼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 되게 영화가. 담담해요. 이번에 방송 새로 하셨어요? 영화는 쓰다 같은 거. 식전 영화라고 했어요. 식전 영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좀 더 웃겨요. 좀 더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가 이걸 왜 먼저 얘기를 했냐면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고 갑론을박이 많나요? 갑론을박이 많고 네. 황우석 박사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네. 황우석 박사 이외에도 네. 더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영화에는 다른 이제 미즈메디 병원 원장의 얘기라든가 그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축소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동료 여기자분이 예쁘시더군요. 근데 음. 제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런 게 우리가 못하는 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구원님, 박사님 또 이렇게 학위를 인정하고 그 부분을 선구주자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중은 할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떠받들어 보시죠. 사자. 예, 어떻게 보면 떠받들어 보신다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일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학계를 더 발전시켜 주십시오. 내 목숨을 인류를 위해 공헌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거기서 속여 버리면은 솔직히 우리는 알 방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저도 그 당시 2005년도 그때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방송에서 조사를 했는데 와 이거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 영화가 나와서 이 영화를 무조건 믿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죠. 좀 안타까워서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자 일단은 이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황우석 박사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1998년 12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에서 이보영 교수가 인간 체세포 복제로 4세 포기까지 배양했다고 발표를 해요. 와. 그래서 이제 황우석 교수와 문신용 교수가 조사위원회로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황우석 교수가 위험하다고 더 이상의 발전을 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거기서 한번 연구가 멈춥니다. 위험한 연구다. 그렇게 한번 이제 조심성을 일깨워주고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황우석 박사가 1992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롱이를 만듭니다. 아 영롱이 복제 송아지. 네 네네. 맞습니다. 1992. 뭐 이렇게 놀래요? 아니 지금 불현듯이 모든 사건들이 스쳐가고 있어요. 전 영화를 안 봤잖아요. 2004년 2월 12일에 사이언스의 속보를 통해 배아 줄기세포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2004년 3월 12일 황 교수팀 인간 배아 복제 논문 사이언스 표지 재개를 하고요. 15명의 공동 저자 명의로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그 사이언지의 발표에서 공동 저자로 들어간 게 인간 복제는 가능하다는 이론인 거예요? 아니죠. 인간의 그 세포를 줄기세포. 이용해서 네. 인간이 원하는 그 부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원하는 장기나 인간의 원하는 부품을 그렇죠. 인위적으로 배양할 수가 있다. 이제 그게 가능성이 열렸다.
아 그렇게 발표한 게 그 논문이란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04년 9월 1일에 황우석 교수가 이제 서울대 첫 석좌 교수로 임명돼서 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줄기세포 연구.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좋은 친구가 될지 나쁘게 될 친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었던 세튼 교수. 세튼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황 교수 팀이 세튼 교수를 만나서 원숭이 배아 복제를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개체 복제는 실패를 해요. 그 개체 복제는 실패를 했다는 건 무슨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만 이 세포를 이용해서 하나의 복제된 거는 만들었는데 이 복제된 걸로 또 복제되는 거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복사품으로 복사는 못 만든 거죠? 그런 그렇죠. 거죠. 그 우리가 흔히 CD 스타 옛날에 CD 구울 때 그렇죠. 복제 CD로 CD 또 굽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안 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죠. 이제 영화에서 제보자에서 올라왔던 위기가 발생합니다. 2005년 6월 1일에 PD수첩 게시판에 황우석 교수팀이 체세포 배아 줄기 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제보가 이때 그렇죠.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이 뒤에 2005년 8월 4일 여기서 이날 세계 최초의 개 복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스너피를 하게 되죠. 자, 그럼 강철 연금술사의 키메라 만든 거랑 같은 의미인 건가요? 뭐 등가 교환은 안 하셨어요. 등가 교환은 아니죠. 등가 교환 없이.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됐겠지. 6월 10일에는 제보자들이 잇따라 접촉을 하게 됩니다. PD수첩에서. 그리고 11월 12일에서 17일 사이에 PD수첩이 황 교수님한테 계속 온갖 거를 시도를 하면서 겨우 체세포를 받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체세포를 못 받잖아요.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 예. 요구를 했는데 안 주고 있다가 결국엔 받아낸 거죠. 네. 그리고 11월 22일 PD수첩에서는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편에서 황우석 교수의 팀 연구원 난자와 매매 난자가 사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뭔가요? 매매 난자라니. 그러니까 원래는 네. 실험을 할 때 난자가 필요해요. 네. 근데 난자가 추출하기가 추출하기가 그쵸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 그리고 이걸 추출된 여성의 몸에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봤든 매매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의혹 제기가 된 거죠. 그리고 11월 24일 황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구원 난자를 사용한 거를 시인하고 공직 사퇴를 발표합니다.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네. 이제 PD 수첩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나니까 난자 공급이 워낙 어려워진 거예요. 끊긴 거지. 끊긴 그러다 보니까 연구는 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다 보니까 연구원들을 통해서 이 난자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같은 직원들. 어떻게 보면 약간 매스 사이언티스트 같은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그런 느낌이죠. 발음에서. 그리고 12월 1일에 PD수첩에서는 황 교수 관련 취재일지를 공개했고요. 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를 통해 5개의 줄기세포 중 2개가 환자 DNA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허위다.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엄청 그렇죠. 했거든요. 강원래 씨가 자기 낳게해달라고 편지도 쓰고 막 그런 와중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등불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등불이었어요. 이분이 희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학계 그때 당시에는 선구자가 없어가지고 닥터 네, 노구치가 맞아요. 될 수도 있는 분이고. 네, 맞아요. 자, 12월 3일에 황 교수팀은 PD수첩 검증 결과는 오류투성이라고 반박을 했지만 네. CR도 먹히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은 모든 언론사들이 황 교수 죽이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자, 다음으로 12월 4일에 황 교수팀이 핵심 연구원과 인터뷰를 통해서 PD수첩 취재진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문화방송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맞아. MBC가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였어요. 네, 맞아, 맞아요. 맞아. 이 당시에 그게 일어났어요. 카우치 사건. 그리고 12월 7일에 문화방송의 PD수첩 방역 중단을 결정했고요. 여기서 그 친해질 수 있었던 세튼 교수가 이제 12월 12일에 사이언스 논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네, 맞습니다. 이제 영원히 빠지게 됩니다. 네. 연구에서 빠진 게 네. 여기 촉을 느꼈구나. 네. 여기서는 이제 이따가 뭔가를 알려드릴 텐데 그건 후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2006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서울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이때 황우석 박사를 교수를 파면하기로 하고 최종 결단을 냅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박탈당하게 된 거죠. 그렇죠. 연구도 그럼 이때부터 중단된 건가요? 지금 아직 하고 있어요. 본인 사비로. 아니요, 사빈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니고요. 파면 처분은 2011년에 취소가 됐고요. 네. 다시 연구를 재개하고 계세요. 재개를 해서 지금 뭐 코요테를 한번 복제를 하셨어요. 지금 메모드 만들고 계세요. 메모드를 한다고 아니 하는데 동물 자체는 이제 복제가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되는 건 그러니까 사실인 거잖아요. 코요테 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통해서 이종 교배를 통해서 이제 복제를 성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이거는 둘째치고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지금 되게 뜬금없는 거라. 희귀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론이 좋지 않고요. 멸종위기라. 코요테도 멸종위기 종이라고 해서 좀 많이 언론 플레이를 하셨는데 외국에서도 멸종위기 종이 아닌 걸로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지금 분위기는 안 좋다고요. 아니 근데 이 동물들이 차라리 뭐 인간이 더 복잡하겠지만 통하는 거 보면은 사실 실험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그분이 뭐 난자 이런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원활했다면은 네.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하지만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데 네. 이게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장기가 될지 심장이 될지 팔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고요. 가장 발생이 위험한 거는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종양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동물 복제랑 인간 복제랑은 너무 차원이 사실 다르대요. 초롱이 같은 경우에도 그 뭐죠? 영롱이었나요? 영롱이었어? 영롱이도 사실 오래 못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줄기세포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DNA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세포가 어떻게 자랄지에 대한 기록인 건 같은 건데 네네. 그런 게 결여된 게 많아서 인간의 DNA를 완벽하게 숙지를 아직 못한 거네요. 그렇죠. 인류는. 종교를 빌리자면 신이 만들어내는 건데 감히 어디 신의 영역을 신의 영역에 침범하는가? 침범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렵죠. 이게 쉬울 리는 없죠, 당연히. 재료만 잔뜩 있고 조립서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그러니까 되는 DNA 거야. 해석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그렇죠. 개념 연구가 다 이루어지지 이게 않기 때문에. 건담이 될지 이게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굉장히- 여기까지는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그죠, 사실이죠. 여기까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이제 이 이후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워낙 많습니다. 아, 루머들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루머인 거죠. 네, 이 루머입니다. 루머죠.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음. 자, 그 당시에 황우석 박사와 같이 일했던 세튼 교수가 있어요. 세튼.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언지 이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기록을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회의가 열리잖아요. 계속. 네. 한 번 올리려면 몇 년이 걸린대요. 완벽한 것만 올려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황우석 박사도 이거를 사이언지에 올리고 싶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답니다. 네, 다 실패를 했죠. 네, 근데 세튼 교수를 만나고서부터 바로 2개월도 안 돼서 네. 그 사이언스지에 올라가게 등록이 돼요. 되는 거예요. 자신의 체세포 연구 그게. 세턴 교수의 힘을 빌렸던 거죠. 네. 자, 이 세턴 교수는 세튼 세튼 교수는 세턴은 그 세가 세턴인데 네. 게임기죠. 공식적으로 표기되는 건 셰튼이에요. 세튼. 네. 그 세튼으로 하죠. 그냥 갑시다. 네. 아니 네. 너무 세턴 하니까 세턴이든 세튼이든 세턴 그거 토성 양놈 아니야? 새끼들이지. 발음에 정답은 없어. 사람들의 그 세포를 완벽하게 만들려면은 체세포 기술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률이 크대요. 그래서 자신도 모국에서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근데 시골 같은데. 작은 땅 그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서 황 박사가 이 체세포로 지금 거의 성공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알게 돼요. 그 기사를 보고 알게 됩니다.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졌죠. 네. 그래서 세튼 교수가 와 브라보를 외치면서 우리 황우석 교수를 만나러 와요. 그러면서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황우석 박사가 모든 연구했던 거를 다 견눌질로 다 배우게 돼요. 흡수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 황 교수의 이 체세포 기술을 내가 가져서 미국으로 빼돌려야겠다. 독자적으로 마음을- 진행해야겠다. 자, 이거는 루머입니다, 여러분. 네,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음모론. 네.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전혀 밝혀지지 않는 네. 내용이죠. 네, 그래서 세튼 교수는 사이언스지에 일단은 체세포 기술이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 교수의 제자들을 이제 포섭을 한 거죠. 그 그렇죠. 미즈 메딕 원장과 네. 병원 의사들. 네, 네. 의사들이 이제 포섭을 합니다. 황 교수의 체세포가 몇 개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근데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 받기를 못하게 실패작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황 교수가 갖고 있던 체세포를 그 직원들을 통해서 오염시킵니다. 일부러. 이것도 이거 완전 음모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좀 맞물린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 PD 수첩에서 그렇게 황 교수가 자신이 있으면 네. 그 체세포를 갖고 와서 검사를 받자 네. 했는데 황 교수는 검증 받고 싶었던 체세포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오염이 돼 버렸어요. 아 맞아요. 그런 내용 분명히 있었어요. 예, 이게 뭐 5번부터 10번인가? 예. 그게 갑자기 오염이 되고 이게 보여줄 수 변환이 없다. 됐다고. 이게 반대쪽에서 볼 때는 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말바꾸기다. 시간 끌기용이다. 여기서부터 사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 근데 요게 양쪽 이제 루머 측에서는 요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던 이런 거죠. 이런 뒷이야기가 있어서 보여줄 수 순간- 없었다. 자, 일단은 그 세튼 교수가 그 메디컬 원장과
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진까지 이제 다 포섭을 해서 줄기세포의 특허권을 가져가는 거죠. 예. 왜냐 이게 왜 이 특허를 그렇게 뺏으려고 하냐? 국익 그만큼- 차원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 이거는 솔직히 인간 수명을 앞으로 배 이상 늘려주는 작업인데요. 그렇죠. 이거를 돈으로 따지면 60조입니다. 아니 60조도 모자랄 것 같아. 아니 근데 신의 영역이잖아. 네. 이거에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특허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특허 자체가 황우석 박사가 딴 게 캐나다에서 특허권을 하나 땄고 네. 황우석이 딴 게 아니라 딴게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황우석 씨 얘기만. 네. 그래서 이미 빼앗겼고요. 지금도 계속 황우석 박사는 세튼이 시켜서 지금 자기 것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 것으로 돌려와야 된다. 지금도 법정 싸움을 아직까지도 하고 네. 있는데 이길 수가 없죠. 자, 지금 여기서 네. 중요하게 들어갈 거는 건 저희가 얘기했던 건 루머고요. 네. 왜 여기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네. 사이언스지에 일단 실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세튼 교수를 만나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일사천리로 2개월 만에. 네, 2개월 만에 진행했다. 요거에 대해서는 팩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원장과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네. 지금 연구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세튼 교수 아래 지휘 그렇죠. 하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김선종 씨 같은 경우도 세튼 교수 밑에서 지금 일을 했었거든요. 2006년까지. 지금 그 뒤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법정 공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자들 그렇잖아요. 누구 뭐 무슨 혐의 있다, 법정 싸움 들어갔다는데 무죄인 건 안 밝혀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화도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네. 이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네. 아 그럼요. 픽션은 어. 픽션이죠.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 영화를 보고 그게 황 진실로 교수를 굳어질까봐. 또 한 번 죽이기. 죽이기를 또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사실상 이 부분에서 저희가 믿을 거는 진짜 진실밖에 없는데 그 진실을 파헤치려면은 더 많은 언론들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또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도 한몫해야 되는데 다들 다 아직까지도 시시하고 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있다. 일단 황우석 박사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최근에 네. 네. 그 우수 경찰견 복제 연구 사업을 정부랑 같이 하고 계세요. 네. 네, 하고 계신데, 음.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이제 뭐 사실을 다 떠나서 네. 일단은 줄기세포가 그 완성이 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다 가능성만 어떻게 보면- 확인한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허황된 몇십 년 걸릴지 모르는 얘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를 되게 몇 년 안에 근미래 안에 만병통치약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믿고 맹신했어요. 밀어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정치인들도 황우석 박사를 지지했고 완전 대통령보다 더 큰 인물로 그렇죠. 영웅이었어요. 되게, 거의. 되게 많이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나쁜 아세요? 말로. 그 공항에서 비행기 평생 무료 이용권. 네. 그리고 황우석 박사 동화도 나왔고요. 전인전 네.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런 게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냥 앞에 얘기만 황우석 박사가 했던 얘기만 들었을 때도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너무 그렇게 커졌다는 게 심지어 본인조차 그런 자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냥 논리적으로만 봐도 이건 당장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그 당시에 너무 언론이 그렇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그 뭐라 한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고 인류의 꿈이고 심내의 영역이고 금단의 영역인데 그걸 넘는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만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막 허황된 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초 찾으려고 동치형 찾고 막 그랬던 거랑 비슷한 거 같은 거네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를 모르시고 있는 게 사이언스지에서 되게 의심을 많이 했지만 그 스너피를 만들었던 그 체세포 기술은 네, 거짓이 아닐 네, 거라고 네.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연구를 했었더라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언론의 희생양이 된 거죠. 만약에 네. 난자 공급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은 좀 더 가능성 있는 연구로 발전되지 않았을까. 사실 근데 그게 윤리적으로나 인도적으로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먼트 생각해도 난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젊은 여성인데 병에 걸려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환자의 동의하에 적출하는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겹쳤어요. 당시 우리 사회상도 그렇죠. 있고요. 사회도 그렇고
황 박사의 인성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PD 수첩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었고 언론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황우석 박사의 팬들이라 그러죠. 네. 그 팬들의 또 사랑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서프라이즈 했기 때문에 복합적이냐. 선과 악을 구분지을 수는 없어요. 네. 황우석 박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네. 윤리적으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뭔가 투자도 있었다면은 더 진짜 의학계의 발전이 있을 법한 일이고 인간이 신을 넘을 수도 네.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언론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자극적으로. 네, 자극적으로 만들었다. 지금의 언론은 너무 섹시한 걸 좋아해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지금 MBC가 이렇게 완전 뉴스 아시잖아요. 네. 한 자릿수밖에 안 나요. 시청률이. 네. 믿지 않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여론몰이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민감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월호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분명히 원하는 거는 그 진상 요구. 그쵸 수사권이죠. 네. 수사권을 요구한 거지 대학교 뭐 보상을 얘기한 게 보상을 아닌데. 얘기한 게 아닌데 음. 언론은 또 보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유가족을 반발하는 세력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언론의 실정입니다. 네. 좀 냉정하게 그러니까 좀 진실을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파헤치는 게 언론의 순 기능이고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우리가 예전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네. 근데 저널리즘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있-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사실 그렇게 깔끔한 언론이란 게 또 이 세상에 존재할까라는 생각도 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보다 뭐 좀 더 투명하다고 알려진 부정부패가 없는 영국에서조차 영국 언론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BBC가요? 예,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는 우리나라 이상이다라고 해요. 그래요. BB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다른 많겠죠. 언론도 있고 뭐. 더 선이나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냥 루머 양산 수준의 예, 쓰레기 그러니까 집단이 하고요. 과연 사람이 사는 곳에 진실이 있을 카더라는 존재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 음. 카더라는 사람이 사는 곳에 언제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이 제보자를 통해서 뭐 황우석 박사를 너무 여론몰이 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적으로 너무 갑자기 시선이 바뀌는. 황우석 박사를 너무 옹호하지 않아서 그렇죠. 또 하지 맞습니다. 말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네.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분의 말과 그다음에 그 많은 그 환자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상처가 됐던 거는 다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질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질타가 됐죠. 음. 뭐 지금 아직까지도 죄값 치르고 있죠 사실. 사기꾼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뭐. 지금 죄값을 또 치렀다기엔 또 너무 많이 다시 제기를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때 명예가 써져 있지만 음. 지금 뭐 정부랑 일을 하고 있고 잘 투자도 받고 있고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만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 아닐까? 그것도 바람이죠. 그 사실을 다 떠나서 어쨌든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좀 잘 살고 있으니까 네. 굳이 그때 일에 대해서 그분을 너무 옹호할 동정하지 필요는 없다. 말라?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또 나온 얘기는 이제 각자 스스로가 이제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네요 사실. 네. 그렇죠. 그 통제력을 많이 길러야 된다는 게 저희 요번에 그렇죠. 황우석 박사를 얘기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 다뤘다가 그 우리가 또 하나의 매맞을 피해수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매장당해요 매장.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씨도 이거 잘못 다뤄서 망했어요. 네, 맞아요. 당시. 그런가요? 결국에 그때 당시 정치인들도 네. 여야 할 거 없이 황우석 박사를 되게 많이 옹호했다가 PT 수첩 갑자기 사건 확 이후에 바뀌었죠. 갑자기 스트레스가-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요. 그 독일 히틀러뿐만 아니라 히틀러 바로 밑에 있던 그런 대중을 담당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명언이 개인은 똑똑하지만 대중은 무지하다, 멍청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하나 둘이 모이면은 각자 있을 때 똑똑한 사람인데 사고의 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당시 사건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진중권 씨. 진중권 씨. 진중권 씨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아니, 태도는 똑같더라고요. 똑같으세요. 항상 중립적. 아니 다 까요. 중립이 없죠 그 사람은. 깔 건 까고. 엄청 많이 까세요 그냥. 네. 똑같더라고요. 자, 뭐 굉장히 어려운. 솔직히 우리 수준에서 다루기엔 굉장히 어려웠던 아. 일인데 라마군 조사하느라 고생도 많았겠고. 머리 저는 터지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네. 제보자를 볼 때 네. 사실 조금 감흥이 좀 덜했어요. 저는 이게 조사하고 많이 제보자가
비밀을 파헤치고 아.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여론몰이를 또 다큐 영화일 줄 알았는데 비판할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아, 영화로서 충실했던 그렇죠. 작품이라. 영화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그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 제일 현명한 걸 수도 가장 있어요. 현명했죠. 근데 대중들이 바라는 건 사실 그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시태그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네. 노래 듣고 가야죠. 논 카메라의 스카이 랜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ight falls down on the old town like a cover on a child. Shivered hands try to set up all the trios for a flight. Would lead us through the wind to lightning air. Your lifelines like a road map. It seems we travel, but we're standing there. Only
고백 그 아찔함. 핑크빛 썸과 연애, 붉은빛 19금 사연 등 여러분의 아찔한 고민을 들려주세요. 고백 그 아찔함. 이번 주 사연은 라마군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랜만인데? 작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알게 된 처자가 있습니다. 새벽에 연락이 와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찌기 전 사진을 올렸다고 봐달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뚱뚱하기는커녕 나이스 바디인데 조금 더 마를 때라 호려호려하면서도 예쁜 몸매더라고요. 그래서 몸매의 패션 센스도 칭찬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칭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험 보고 방학하기 전에 보자고 확정은 아니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톡하기는 싫어서 통화할 핑계를 만들어 보려고 살짝 말을 꺼냈다가 통화는 별로고 목소리는 들려주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내주네요. 생각보다 저음이라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그 외모와 몸매를 누를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흐지부지해지기 전에 만나고 싶은데 통화부터 데이트까지 어떻게 유도를 해야 할까요? 아, 그리고 종종 대화에 게임 용어나 사진에 건담 같은 것도 자주 올라오는 게 덕후 기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문외한지라 어떻게 비위를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조언 좀 던져주세요. 문외한인지라. 네. 일단 드는 생각은 일단은 여성이 맞는지부터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뭐 요즘 세상이 워낙 이런 걸로 장난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빠 아니 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는 싫다고 하고 목소리는 들려주겠다고 하고 예전에 이런 SNS까지는 아닌데 네. 인터넷에 진짜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카마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커뮤니티에서도 네. 여자인 계속 여자 그 목소리 자기가 막 노래 불렀다가 올리고 네. 뭐 여자인 그 티를 되게 많이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경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한 명이 용자로 나서서 IP 추적을 막 했어요. 수사대. 네, 근데 막 그 샀던 뭐 물품이나 네. 다른 곳에서 썼던 게 본명과 이제 그게 나왔는데 남자였던 거죠. 와. 그래서 막 갑자기 그 전까지는 여신님 취급을 받다가 네. 한순간에 형 왜 그랬어? 같이 예비군이 나가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락했다. 이게 그리고 한때 외국에서 되게 유행이 컸잖아요. 일본에서 유행했던 네카마가 이거죠. 아, 네카마. 네카마? 예, 이게 네카마라고 불러요. 남자가 인터넷상에서 여자인 척을 하는 걸 네카마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하죠? 그런 거예요. 주목을 남자인 상태에서는 못 받으니까 아무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도 내가 남자인데 남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글을 써서 주목을 못 받으니까 마케팅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가 이게 과거 같은 시절에는 여성이 소수였잖아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가. 그래서 그 이점을 활용해서 여자인 척을 해서 주목을 받자 이런 아하. 심리의 행태로 보여져요. 그 예전에 남초 성향 사이트에서는 이런 게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하도 많다 보니까 구별을 다 해내요. 혹시 그런 거 못 봤어요? 외국 영상 중에 화상 채팅을 해요. 남자 얼굴이 떠요. 네. 그래서 여자는 얼굴이 안 나오죠. 음. 남자는 여자 몸만 보고 막 헤헤 막 침 흘리고 있어. 그리고서 막 여자가 온갖 요염하게 이제 춤을 추면서 가슴에 있는 속옷을 딱 벗고 벗자마자 얼굴을 들이대는데 그 얼굴이 남자야. 본 것 같아요. 많이 봤죠. 아마 시간차 공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진위 여부부터 일단 확인을 하시는 게 이제 글쓴 이에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신 분이 가져야 될 자세고요. 일단 여자라고 보고 여자라고 일단 여자라고 가정을 보고. 하고 이제 사연으로 들어가자 하면 네네. SNS를 통해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만나야 되는데 만남.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혹시 그러면은 카톡 이런 거 채팅이나 어플로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전 없는데. 네? 정 작가가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뭐 트위터를 통해서 파란색. 제가 알기로 여기에 한 몇 명 있는데. 아, 여기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를 제외한? 그건 너무 용기 있는 발언 아닌가요? 아니 왜요? 그 본인이 깔았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만남 어플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만남의 형태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의견을 저는 들어봅시다. 만남 어플을 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정규적인 SNS를 통해서 만났어요. 대놓고 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네네. 아직까지는. 진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본 거는 어렸을 때 제가 그 오에카키라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정보를 가진 적이 없는데 네.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어플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세상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친한 사람들은
페이스북으로 인사해도 만나지도 아니면은 혹시 그런 채팅이나 네. 어플을 통해서 그 여자를 얻는 노하우가 있나요? 그런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네. 카톡 프사에 대한 네. 어떤 게 이성한테 호감도가 높은지 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빨리 말해봐요. 네, 그게 뭐냐면요. 네. 남자의 경우는 그 가슴 근육. 아니요. 얼굴보다는 전신을 보여주라. 아. 그리고 밖에 야외 사진을 보여줘서 활동성을 강조해라.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사진이 그렇죠. 최고겠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팔벌려 뛰기. 여성의 경우는 네. 집안을 보여줘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상대방한테 무의식 중에 이 호감도를 높이기가 좋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집에서 주는 셀카, 집에서 찍은 셀카를 찍되 그게 둘 다 공통상 은밀해 보이는구나. 아니. 그리고 솔직한 보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집까지 보여주는 솔직해 보이는 점을 어필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과도하게 각도나 조명을 이용한 셀카는 그 사람한테 상대방들한테 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또 나왔다. 남자고 여자고 나시를 입으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뉴스를 그런 것만 보나 봐요. 그게 전신에 올려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혹시 페이스북에 이런 거 찍으면 더 반감된다 이런 거 있어요? 그가 아까 말했던 그 흔히 얘기하는 과도한 포샵이 된 얼굴이나 그 과도한 각도나 조명으로 인해서 얼굴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 아니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우울해하는 거 꼭 찍고 비 아, 오는 사진 그런 거는 그거는 정크가 최고예요. 그런 거는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좋은 호감을 끌어낼 수가 절대 없는 사진이다. 지금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정말 정확히 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뭔가요? 그 뭐였지? 아까 되게 우울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네이톤부터 그랬어요. 제가 딱 그거요. 나만 힘든 건 아니지만 네가 더 힘들다고 힘든 걸 안다고 내가 안 힘든 것도 아니다. 막 이런 거. 유병재 씨잖아요. 네, 그런 거 올려놨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네. 라마가 엄청난 행동을 하네요. 뭐요? 저 황석 박사인 줄 알았어요. 뭐요? 자기가 질문을 꺼내면서 자기가 했던 거를 분리시키네.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자기의 줄기세포를 분리시키네 지금. 뭐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돌리면서 자기는 얘기를 안 해. 남한테 대답을 막. 아니 왜냐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정말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난 적은 없다 칩시다. 그러면 뭐 깐 적은 있죠. 아유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깐 적은 있습니다. 네. 진실공방. 왜냐면은 인썸군이 자신의 사진 인썸 나왔다 인썸 나왔어. 지금 자신의 얼굴로 다른 남자들과 순위를 경쟁을 할 수 있는 어플이 있대. 예,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어플 사용자 중에 상위 0.4%였습니다. 저 2등까지 갔습니다. 넌 2등까지, 난 1등만 했어 임마. 자랑이다. 아무튼가 대단들 하시고요. 네. 상위 0.4%의 남자. 근데 이 건담이나 게임 용어를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인썸군과 정크 전문이죠. 전문이죠. 전문. 좀 도움을 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거 뭐예요? 용어 가장 유행하는 용어라든지 뭐 샤에 대해서 토론을 해봅시다. 샤가 먹는 건가요? 샤아예요. 샤워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해적파도 땐 스어가 됐었죠 그분은. 아무튼 샤라는 사람과 고영욱 씨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깠어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고급반이다. 왜냐면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는 상태 접근을 하는 건데 여성분이 얼마나 딥한지를 조금 캐보려면은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은 대부분 건담 프라모델을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그 건담마다 그 용어가 있어요. PG, HG, MG, MG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모델에 그게 그 프라모델의 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스터 그레이드, 퍼펙트 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건담의 퀄리티, 그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부품과 그 정밀도가 또 다르죠.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섣불리 뭐 얕은 덕후의 그 느낌을 내서 유혹을 하려는 거는 포기하시는 게 편하죠. 그냥 저보다 간단한 법문은 우주세기를 좋아하느냐 비우주세기를 좋아하느냐를 물어보면 돼요. 우주세기를 좋아한다면은 조금가 딥하다. 질문을 해라. 역사의 그 건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분인 거고요. 딥하면 진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 되지. 거기다 대고 내가 뭔가 더 드립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인위적인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 줄 때 되게 쾌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쾌감도 분명히 있죠. 물어보는 거 그냥 모르면은 물어보는 거지. 이 건담은 뭐 어디 나오는 거야? 언제 방영을 했어? 라고 물어보면 주인공은 누구고?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서 신나게 얘기하죠. 신나게 얘기하죠.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요? 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업.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 이 세계로 끌어들이. 이 세계에 아. 끌어들여서 나랑 아. 똑같은 아.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스무고백도 영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 요즘에 나오는 또 말이 덕통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이렇게 좋으니까 하고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여기 치여버린 전이가 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교통사고 나가서 어느 순간 치여버려서 그냥 좋아지는 거. 그런 걸 덕통사고라고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름 끼치지? 그 사연남이 네. 그 여성분한테 건담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건담 정말 좋은데 또 혹시 다른 거 즐겨보는 거 있어 해서 다른 본인이 아는 게 나올 때까지 다른 거 없냐고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공감대를 위해서. 예, 본인이 그렇게 공감대에 같이 참여하고 싶으면. 근데 사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취미에 나도 분명 어울려주면 분명 좋겠지만 그걸 존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 있어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육상 트랙을 도는 사람이 있어요. 안 뛰던 사람이 같이 뛰려면 너무 힘들어요. 뛰는 사람은 뛰게 냅둬야죠. 극장에 가서 파워레인저를 볼 거야 이러면은 그래 다녀와. 그래 다녀. 친구들이랑 가니. 내가 굳이 따라가서 나도 그렇지. 볼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래 다녀와 재밌게 보고. 내가 볼 거는 한 번쯤 같이 봐주지 않을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한 번쯤 파워레인저 나도 봤으니까 고고 파워레인저. 그렇지. 추억을 향수하면서 가면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예.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네. 통화부터 데이트까지 어떻게 유도해야 되냐고. 근데 어렵죠. 통화부터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좋아요. 이런 거를 빌립시다. 자기가 건담에 대한 무지가 있으니까 나도 이제 프라모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골라달라. 그런 걸로 질문을 해서 그런 걸로 이제 유도하는 게 있죠. 근데 배가 좋은 것 있을 수 같아요. 있잖아요. 그냥 한 2,000원짜리 사가지고 네. 5,000원짜리 사가지고 전화하는 거지. 이거 나 조립 좀 하고 싶은데. 아니지. 그게 아니지. 영상 골라달라. 통화를 아니 노노노노. 골라달라고부터. 노노노노노. 골라달라. 통화. 뭐가 초심자한테 뭘지 모르니까 아. 한번 골라달라고 그래. 불러내는 아니, 거지. 불러내는 거 좋다. 불러내도 되고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영상 통화로 아니야. 얼굴 보면서 이렇게 안 나오면은 인연이 아니야. 안 나오면은 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럴 거면 뭘 해도 안 나오게 돼 있어 그 사람은. 근데 좋아할 거야. 골라달라 그러면 나온다고. 나오겠지. 이것만큼 어제- 솔깃한 제한이 없어. 어제 서태지 씨가 한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뭐라고 했는데? 그 생각해볼게요라는 말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 거절할 거면 거절했겠지. 그렇지. 요 말을 하는데 공감이 갔어요. 네. 그러게요. 아무튼간 그런 식으로 불러내는 게 가장 그러면 좋지. 데이트까지 바로 일사 사이네요. 하고 밥 먹으면 되잖아요. 골라줘서 고마우니까 내가 밥을 살게. 그렇죠. 용산에서 한 번 만나는 게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처음보다 분명히 쉽거든요. 용산 가셔도 되고 강남역 2번 출구에 코엑스에도 있지 않나요? 프라모델 샵? 아니 진짜 말씀드릴게요. 정크가 지금 어디가 네. 용산역이라고 했을 때 뭔가 얘 진짜 매니악하다고? 매니악하구나. 아니 왜냐면 용산역 6층에 가면은 네. 건담 샵이 있더라고요. 아니, 나보다 잘하네. 그게 나 몰라. 저는 거기서 일을 했잖아요. 난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 용산에도 있고요. 이 사람 그게 제일 똑같은 신났어, 분점으로 강남역 2번 출구에 가면은 남부터미널. 그건 이따 얘기할게요. 얘기를 좀 진드간이 들어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라고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 강남역 2번 출구에 검담 베이스라는 곳이 있고요. 프라모델 검담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고요. 이거 국제전자상가 3호선 남부터미널역 9층에 가시면은 또 국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내 이런 매니아층의 성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데이트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1층에 내려가시면은 바로 옆 건물에 스타벅스도 있어서 조용한 담소 나누기도 좋고요. 근데 국전은 안 어려워요. 놀 데가 없어. 그거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가야죠. 스타벅스 가서 조립을 해야지. 아니 뭐 이렇게 간단한 거 사서. 딥하게 안 가셔도 저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그 코엑스 가니까 그 반다이몰인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있어요. 반다이몰 있고 앞에 아쿠아리움 있고 그 근처에 먹을 때 식당가 있으니까 그런데 좋잖아요. 코엑스? 코엑스 그런데 가셔도 상관없고 굳이 굳이 처음부터 딥하게 국전 갈 필요 없잖아요. 아니 안 딥하다니까. 거기 조심자들 충분히 다니는. 내가 국전을 갈 필요가 없잖아. 내가 데이트하고 싶으면 여자친구 데리고 그냥 아쿠아리움 들어가도 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러면 그런 건 금방 어차피 아쿠아리움 돌고 나오면 앞에 그 건담 샵이 있는데. 야 사귀지도 않는데 아쿠아리움을 뭐하러 가? 하긴 그것도 입장료 비싼데 그 부담스럽다니까. 그냥 만나서 고른 다음에 직접 보는 앞에서 같이 서로 조립하면서 호감도 높인 다음에 손 가끔 이렇게 스쳐주고 가. 그래. 3만 원도 안 쓰는데 건담 그 3만 원 5만 원짜리 그것도 웃겨.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 전제가 일단 프라모델 사서 끌어내자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5,000원짜리 사야 5,000원짜리. 아니 뭐
그건 있어요. 5,000원짜리 사서 같이 조립하면 일찍 끝날 것이고 비싼 거 살수록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보고 아침부터 만나야겠네. 안살 수도 있죠. 네. 그렇지 안 살 수도 있겠다. 보기만 하도 네. 되지. 안 사면은 근데 별로 없다. 뭐 이렇게. 호감도가 좀 떨어지긴 할까요? 왜냐면 굳이 왜 불러? 안 살 건데 왜 불러? 돌아다니게 하고 이런 느낌 들 수 있으니까 아니 성의상 거기에 하나 전화를 사야죠. 하는 거지. 전화해서 그 모델이 있어요? 없어요? 알았어요. 가는 거지. 아니지 골라달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정하면 안 생각해봐요.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 없어. 다음 주에 다시 오자. 그러니까 2차 연락을 잡을 수도 있잖아. 아니죠. 이거 다 만들고 다음에 또 만들자면 더 신나서 오죠. 야, 이 사람들 연애를 못해. 외골수네 이 친구. 아, 외골수가 아이고. 아니라 이게 제일 이런 좋은 사람하고 방법일 안 수도 만나봤어요. 있어요. 야, 그래요? 저도예요. 저는 지금 남아구는 뭐 할 얘기 없어요? 저는 그리고 왜 좋아하는 거 닥치고 몸으로 있어요? 하시잖아요. 아니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지가 너무 호감 마음에 든다고 그냥 좋다는 티 너무 내면서 연락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을 바로 까발리는 것 자체가 뭔가 그 뭐랄까 더 잘 될 수 있는 확률을 없애는 것 같아서 밀당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 벗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아만 말도 뭐 나쁜 뭘 또 거 벗겨? 나쁜 건 아닌데. 네. 뭔가 조금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살짝씩 흘릴 수도 있는데 정말 어설프게 마음이 다급한 친구들은 어. 그 한순간에 어떻게든 잡으려고 아, 맞아요. 모든 걸 던지는 게 돼 있어요. 에이, 음. 여유를 가져야 되죠. 네, 근데 그럼요. 여유를 갖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많은 분들이 남아군 말처럼 조금 덜 던지는 게 그게 하죠. 미덕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밀당이란 거는 타이밍도 있고요. 해야 되는 시점도 분명히 있는 건데 네. 밀당을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너무 밀당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어줍잖아 보이고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인연이 훨씬 더 그럼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필은 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해두고 그게 너무 잦으면 안 되겠지만 여자 아니면 막 형 내 건담이랑 합체할래? 저는 남자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비밀쯤 하나 있어야 네. 그 여성분에게 계속 신비주의. 궁금해하고 계속 궁금해하고 안달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알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어. 그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자주 만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카톡으로만 뭐 문자로만 이렇게 하니까 비밀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아직 이용해야지. 궁금해하잖아. 아침밥 먹었어요? 비밀인데. 아 그런 거. 비빔밥에 밀면 비밀 먹었음. 비빔밥에 밀면 어제 뭐 했어요? 알아맞혀봐. 그거는 싸우자는 거지. 헤어지기 딱 좋은 얘기죠. 아 그거 되자마자 이제 그냥 그거야 삭제. 내가 왜 이걸 지적해 주냐면은 진짜 이런 여유 없는 분들은 그거를 또 그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거 던진다. 한다 그걸. 카톡에다 막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은 없다. 나도 나를 몰라 그래요. 시크릿 보이. 네가 뭘 알아? 오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 오늘 굉장히 건담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여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아니 갑자기 그쪽으로 튈지 몰랐어요. 나도 처음. 아니 사이즈야. 생각해 보니까 스무고백보다는 누리예배 가야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런 게 네. 좋습니다. 전차남의 반대네요. 아. 오히려. 그러네. 그럴 수도 있네. 네. 자 다음 주도 카페.다음.net/20GUBACK의 스무고백 시즌2 고백 그 아찔함 게시판에 연애부터 19금까지 다양한 사연 올려주세요. 네. 저희가 연극 작업 정석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자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네. 식장 영화 1화가 나왔고요. 어허. 재밌나요? 제가 오늘 오면서 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제 머리가 웃겨서 재밌더라고요. 몸으로 웃겼어? 지금 고담 씨의 모든 거를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요? 아니에요. 되게 편집 잘했어요. 편집 잘했어요. 뭐가 웃겼다고요? 뭐 자기 머리가 웃겼대요. 머리가 웃겼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제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너무 그쪽에 쓰여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머리 좋다 크게 나오네. 되게 웃기다. 되게 살쪘네.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연예인들이 하는 고민 아니야? 되게 이번에 좀 모니터링 나와서 모니터를. 저는 만드는 거 옆에서 보고 했는데 우리 그래 뭐랄까 액텀의 최초 방송 거의 그거잖아요. 영상. 나름 퀄리티가 있어서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먹을 거 협찬 해주세요. 네, 먹을 거 협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도 나갈 수가 있구나. 그럼요. 와우. 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도 한식대천 나가서 먹을 수 있어. 아직 인성군이 못 보셔가지고 예, 그렇네요. 아직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땠을지요? 뭐 열심히 하셨겠죠. 당연히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는 마음 똑같고요. 네. 다음 주에 나가는 거는
네. 옷이 똑같아요. 네? 옷이 똑같다고. 설정이에요? 아니 설정이 아니라 찍은 날 2회를 촬영했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빡셌겠다. 네, 빡세가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 네. 미리 깔아놓네. 우린 열심히 했다. 그러게요. 아. 자,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나올 방송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해주시고요. 네. 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연출 편집의 MC 고담, 녹음과 음향의 레이사운드 인썸 크로우 존트리, 대본의 정크, 자료조사 및 제작의 라마군, 음원 협찬해주시는 음악인분들과 방송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스무고백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실전 연음의 코미디 연극, 작업의 정석의 주식회사 No. 시원한 타격, 무한던전, MMORPG 어제 실현의 딱. 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호 외쳐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더 내기 전에 백. I wanna go back. 이건 내 노래. 다 커버린 원숭이가 부르는 노래.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좋아할 수 있잖아. 몇 주째 미는 거야 도대체? 악마를 보았다. 가을 운동회에서 6학년생 5명이 달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인데 트랙 안쪽에 키 작은 학생은 5년 동안 달리기에서 꼴찌를 도맡아 왔다고 합니다. 어허. 이에 나머지 4명의 학생이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를 앞두고 늘 꼴찌만 하던 친구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 꼴찌 학생의 큰 누나라고 밝힌 글쓴이는 동생은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지체장애 6급인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친구들과의 격차 때문에 운동회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학년 때는 선생님이 동생 손을 잡고 달려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같은 조 친구들이 뒤에 있는 동생에게 모두 달려와 손을 잡고 일렬로 다 같이 달려 결승선을 넘었다며 동생, 우리 가족, 선생님들, 학부모들 모두가 놀랐고 동생과 저희 가족은 엉엉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기사인가요? 네, 기사가 있었어요. 예,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봅니다. 코리아나의 멤버 중에 한 분이 클라라의 아버님이라고. 예. 아 진짜요? 네. 그래요? 심지어 퀸이 했던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제곡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우리 서로 근데 그 부분밖에 모르지 않나요? 웬만한 사람들이?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앞에 영어죠? 있잖아요. 2절 영어잖아요. 핸드 쉐이크. 모를 줄 알았어. 잘 집었어. 자 어쨌든간 네. 뭐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있었는데 네네. 뭐 여러분 주변에서는 몸 불편하신 분들 네. 뭐 이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 제 고등학교 때 제 음. 친구 중에 정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엄청 뚱뚱한 거는 죄가 아니에요. 굴려 다녔나요? 통장에 네. 그래서 많이 놀려줬어요. 놀려줬군요. 네. 제 친구 중에 허리 굽고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곱등이가요? 네네 이렇게 놀렸다고 제 뺨을 때리는 애가 있었는데 그게 내 얘기는 아니겠지. 진짜로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넌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막 계속 얘기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그게 다예요? 아니 뭐 그 이상 뭐 제가 어떡합니까? 예능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 진짜 내가 깜짝 놀랐다 정말. 그러면은 네. 혹시 봉사활동 같은데 가보신 적은 있나요? 저 있습니다. 장애인들. 네 있습니다. 네네. 네. 거기가 원당에 있는 모 천사의 집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했던 얘기 같은데. 네. 그리고 얘는 얘기 쭉 들어보잖아요. 네. 지 안 좋아하는 여자가 없었어. 이거 했어.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승전여. 지금 자 분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자 저 인성 얘기 한번 같은 들어볼까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던 네. 정말 괜찮게 보던 누나가 네. 봉사활동하러 갈래 해서 선뜻 따라갔죠. 선뜻 따라가서 청소하고 갔다 온 다음에 누나가 나를 버렸네. 왜요?
아 이제 쓸 만큼 썼다니까. 단물 쪽 빨아먹고 그냥 훅 그렇게 버린 거야? 사과 캔디도 팔고. 슈퍼 패미콤 팩도 팔았어요. 맞아. 어떻게 보면 문화 교류의 장이었어요. 오스만 맞아. 투르크가 건설했던 그런 비단길. 그러니까. 맞아. 오스만 그리고 투르크가 가끔 이름 써주시는 아저씨 있었어요. 맞아. 막 형형색색으로 막 이름 막 봉황 써지고 막. 맞아 기억난다. 그런 것도 있었어. 저는 그리고 되게 홍길동전 팔고 책. 맞아. 아련했던 게 부모님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오잖아요.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안 오시잖아요. 그게 난 고등학교 때 아쉽더라고. 이게 도시락 싸서 이게 치킨하고 같이 먹는 그게 맛이 진짜 기가 막혔는데 네. 그런 게 없어져서 좀 이거. 아쉽다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치킨 얘기군요. 결론은. 기승전 치킨. 저는 얘기 하나 할 거 있는데 운동에서 일부러 져봤어요 달리기? 아니요. 일부러 안 져봤죠. 야, 저 내가 져봤어요. 지금 매번 꼴찌했다는데. 저도 지금 져봤어요. 일부러. 이런 새끼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지. 왜냐면은 그때 모 같은 초교에서 모 동창이 지금 연예인이에요. 남자 연예인인데 당신들이 준수?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에요. 준수 아니고 네. 연예인이 몇 명이야 도대체. 아무튼간 혁재야. 혁재. 은혁 씨. 은혁 씨가 이제 은혁 씨랑 같이 그 장거리 달리기를 뛰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은혁 씨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메르치잖아요. 메르치. 후배들에게 인기가 엄청난 거야. 아무튼간 제가 달리기에서 그 은혁 씨를 제쳤어요.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저에 대한 온갖 원성과 욕설과 야 그럴 땐 눈치 있다 또. 그럴 때는 지 목숨이 뛰어나갔는데 우와가 아니라 와 이런 거예요 다. 앞을 몰고 다녔네. 네, 그러니까 내가 뛰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일부러 속도를 줄였어. 잘했어요. 네. 그래도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너무 세다 말해요. 이거. 나도 이어서 일부러 진 기억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해봐요. 전 개주하기 싫어서. 개주는 아우. 귀찮으니까 일부러 1등 안 했거든요. 개주는 나가면 무조건 인기인 되는 그런 그 반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때는 되게 인기 싫어했어요. 그만. 근데 왜 응원단장 했냐고. 항상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응원 단장이었으면 춤 좀 췄겠네요. 춤을 춰서 된 게 아니에요. 흉기. 칼춤 췄어. 지금 뾰족한 게 3군데가 있어. 어디야? 팔꿈치 2개하고 거기? 하나는 모르겠다. 난 이 친구가 응원 단장에서 한 건 딱 한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예요? 음료수를 들고 뛰었던 거. 그 선수들한테 아. 수분 보급을 위해. 수분 보충을 위해서 음료수를 달고 뛰었는데 따까리. 그때 아니. 당시에 그 창문 밖으로 이제 운동장이 다 보이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축구나 이런 걸 하면은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봤어요. 맞아. 주목받기 위해. 근데 어머 쟤 좀 봐. 막 쟤 좀 봐. 뾰족한 게 3개가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 자, 어쨌든가 뭐 이런 감동적인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배려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른보다 나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는 학교 옆 교도소 거창군 집단 등교 거부 사태입니다. 와우. 거창군과 법무부는 거창읍 북쪽 가지리 상림리 일대에 2018년까지 1,220억 원을 투입해 법무부 교정시설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보호관찰소 등이 차였지. 봉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 아닐까요? 다른 쪽에 봉사도 나이 좀만 더 들었으면 했을 텐데. 그렇죠. 오늘 다들 텐션은 좋은데 이야기거리가 저 하나 더 있습니다. 오케이. 제 좋아. 얘기는 아니고 좋아. 제 친구인데 네. 지금 방송이 이제 나갈 수가 있나 모르겠네 정말.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이런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들도 사실 장애우들도 사실은 같은 인간이잖아요. 네네. 같은 인간으로서 바라봐야지. 사실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보는 눈빛을 한다면은 그분들 다 알거든요. 알죠. 제가 이제 또 장애우라는 표현이 또 맞다고 배웠었잖아요. 네. 근데 또 장애우라고 부르면은 이제 맞는데요. 본인들이 되게 굉장히 싫어한다고. 예, 그래서 뭐가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같은 사람인데 좀 불편하다 나보다. 그렇죠. 이게 불편하다. 세종대왕 시절에도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잘 됐어요. 이런 분들한테 관직도 주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세종대왕 시절에는 이미
엄청나게 이제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세종이 키왕짱이요. 진짜 내정 짱. 키가 내정 짱이요, 삼국기로 치면 내정 99. 그 대신에 아이템 이제 게임 100일까지 올라가 100일까지. 본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고기랑 여자로 많이 푸셨던 게 좀 그게 네. 흠이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낫다. 뭐 그치. 이렇게 볼 수 있죠. 진짜 걱정되는 게 네. 막상 제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힐체어 끌어줄게요. 저는 아니 돈도 못 벌고 일을 못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거를 당신은 그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거를 정말 잘 표현하는 작품이 그건 것 같아요. 눈먼자들의 도시.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앞이 안 보니까 다 막 엄청나게 네. 대공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 느낌이 되게 그 영화 보면서 무서웠어요. 저는 만화책 중에 리얼. 리얼. 리얼, 맞아, 그래. 리얼도. 리얼도 그래. 리얼. 섹스하고 싶다. 거기 나오잖아요. 대사. 네 맞아요. 이런 걸 하면서 자꾸 편집을 요구하지 말아요. 난 고마워요. 난 이런 거 해줘서. 아니 오늘 너무 안 나와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가을 운동의 이제 시즌이잖아요. 와. 와우. 10월은 푸르죠? 네. 뭐래? 자, 가을 운동의 시즌인데 네. 뭐 저는 에피소드라든지 사연의 친구가 되게 비슷했어요. 재밌었으면 저는 좋겠네요. 항상 꼴찌를 어. 도맡았기 때문에 네. 제가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운동을 한 게 4학년이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5학년 때 다리를 다치면서 어. 제가 6개월 시즌 아웃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시즌아웃. 다시 재수술을 하고 이래가지고 2년 시즌 아웃 당했어? 2년 동안 이제 가을 운동에 참가를 못했어요. 근데 4학년 마지막 때 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꼴찌를 한 거예요 또. 근데 아이고. 꼴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마침 엄마가 오신 거야. 아하. 엄마를 보고 내가 지금 펑펑 울었어요 진짜. 아, 창피해갖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근데 엄마가 어때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막 이랬는데 내년이 없었던 거야. 그렇게 슬프다. 그렇게 끝난 거야. 그 이후로 엄마가 내 운동에 찾아오신 적도 없고 정말 슬프다.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추억이 엄마 앞에서 운 게 마지막이었어. 운동회가. 대신에 운동회 그 아침은 분위기 되게 좋아했어요. 짜라빠빠 들으면서 막. 짜라빠빠빠. 그 앞에 뭐 팔고 그죠? 아름다워. 아니 그 앞에 네. 옛날엔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막 스프링 같은 거 있잖아요. 스프링 종이도 팔고 솜사탕 그- 팔고 평형 색상의 종이 이렇게 딱 뒤집으면 뭐 원형으로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 그렇죠. 장난감 네. 그런 것도 팔고. 아, 진짜 많이 사과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 남들에게 하는 거짓말보다 더 깊이 배어든다. 러시아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말입니다. 아직 나만의 꿈을 꾸지 못하는 청춘들을 위한 여행 라디오 20대를 보아라 스무고백. 한 일은 없는데 할 일은 많아. 업무에 봐도 뒤에서 졸음이 폭풍. 니에게 오늘은 불근불근. 은근히 어딨노 불근불근. 잘 차린 밥상 대신에 눈칫밥 먹느라 늘 배가 더부룩해. 휴식 부족 운동 부족 이제 엉덩이보다 배가 더 볼록해. 망가진 몸은 포기했어도 순수한 내 소울은 포기 못해. 출근길 기운차게 스무고백. 점심때 졸지 말고 스무고백. 야근 중 잔잔하게 스무고백. 커피와 담배 대신 스무고백. 자, 본편 진행에 앞서 스무고백 멤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운동화의 운동회요. 닥쳐. 나 다시 할 거야. 운동화를. 가을 운동회에서 그녀들과 꼬마 신랑하기 좋을 것 같은 라마. 네, 신랑 전문의가 되고 싶은 라마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네. 땅땅. 좋아할 것 같은 이죠. 아니 결혼 신랑 전문이면 결혼은 최대 몇 번까지 생각하는데요? 6번. 무한. 와 유한 그, 유콘 무한. 아랫돌이 마를 때까지. 자, 가을 운동회에서 경쟁적인 달리기를 좋아했을 것 같은 인썸. 빠르지만 오래가는 남자 인썸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자이저. 축하 축하. 그리고 참고로 인썸은 야. 달리기를 하면은 응? 앞에 누가 있어도 다 뚫어버리죠. 다 부셔버릴 것 같아. 거칠어요. 되게 마라도나 같은. 네. 온몸이 흉긴 남자. 회전 드릴? 네. 내 드릴은 하늘을 뚫을 드릴. 자, 가을 운동회에서 줄다리기에 빠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정크. 줄다리기에서 항상 맨 앞을 차지했던 남자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존재의 의의. 그렇죠. 예. 뭐 강호동 같은 느낌이죠. 아, 네. 그냥 예체능이 그냥 강호도 짱 도움 안 받아주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가을 운동회에서 콩 주머니처럼 대박을 터트리고 싶은
고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누군지 알아요? 효도리 시발로모스키. 죄송합니다 효도리 형님. 한 대 맞으면 이제 스바시바. 감사합니다. 죄아벌 이거? 쓴 작가예요. 죄아벌. 네. 그렇죠. 자, 실전 연애 코미디 연극 작업의 정석의 주식회사 네요. 시원한 타격 무한도전 MORPG 실현했다. 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해시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뉴스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해시태그입니다. 네. 해시태그요? 해시태그. 이성균 씨 따라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정의 손잡기, 감동의 달리기. 5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초등학생한테도 배울 것이 있더군요 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강의 들어서는 거창 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해 거창군 절반에 달하는 초등학생 1200여 명이 거창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며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등교하지 않은 학생 가운데 600여 명은 학부모들과 서울로 상경해 법무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들과의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법조타운 예정지에서 반경 1km 안에 학교가 11곳이나 있어 자녀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님비 현상이라며 비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거창군에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네. 등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갔어. 랑년랑아 뭐 하고 있을까요? 4일째, 5일째 되겠죠. 어. 랑년랑아 얼마 전에 코빅 나왔어요. 아 그래요? 개그맨 됐나요? 아니.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뭐요? 아니 국고가 그렇게 많이 빈다면서 1천억을 또 들여서 그렇죠. 1200억. 와우. 더 웃긴 거는 지금 정책적으로 다 보고 나서 만드는 게 이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뭐 국민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뭐 영어 수업이나 독서 수업, 네. 뭐 감성 수업 뭐 이런 네. 식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 법조타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협의 과정에서 네. 교도소 얘기를 아예 안 했대요 처음에. 처음에 얘기 몰래. 안 아니, 하고. 처음에는 50여 명 수준의 보호감호소라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50여 명 정도만 교도소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교도소 그렇죠.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대형 교도소가 거의 들어오는 거죠. 본부 같은. 그렇죠. 그리고 어이구. 원래 이런 거를 합의하게 될 때 경제적인 그 지원이나 이런 거 그럼요. 해야 뭔가 되는데 혜택이 있어야죠. 보상이 있어야죠.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이제 그냥 법조타운만 가지고 이제 예산만 타 왔고요. 그리고 그 거창군이 거창군민 네. 3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네. 이 정도의 80%가 도용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아 도용으로 어이구. 찬성한다는 걸 그렇죠. 날조한 거죠. 문제는 제대로 않고 알리지 않고. 자꾸 축소하고 있다.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은폐. 대형으로 교도소를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거창군이 이 법조타운을 통해서 네. 1,000명의 인구 유입을 통해서 네. 신도시 효과를 보고 1,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해요. 한 명당 1억 원씩.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 거창군이 되게 작지 않아요. 커요. 네, 그리고 네. 농산물로 유명한데 네. 이 농산물 거창 사과 이런 거 다 팔아도 이 1,000억을 못 채우는데 네. 이 법조타운 하나로 지금 1,000억을 벌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인구입이 하는 거예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고작 많은 1,000명 인구입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이 지역 사람들이 뭔가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뻔했어요. 이 근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지금 두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뭔가요? 빈면상이라는 주장과 네. 그다음에 이것은 사기다라는 주장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일단 샛별, 거창, 아림, 월천, 창남, 창동 등 7개 초등학교하고 위천 중학교 1개가 이제 지금 네. 학생들이 반경 내에 있는 거죠. 안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거 아까 말했듯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가 네. 있었는데 또 다른 걸로는 이제 교육 시설이 이제 밀집해 있어서 네. 네. 이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음. 라는 부분. 애초에 적합하지 않은 집보다. 그렇죠.